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만약에 선생님 여기 시험 보는데 2주일 정도 휴강해야 되는데 나 2주 휴강한다? 3주일? 근데 저번 주에 아무 말도 안 해서 이번 주 수업 다음 주 휴강할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시험이 좀 중요하면 내가 2, 3주 휴강을 하는데 솔직히 2학기 수업이 좀 중요하진 않아. 시험이 내용은 다 중요해. 중3 때 가자니 고등학교 때 가서 써먹을 거니까. 근데 인생으로 따지면 중학교 제일 쓸데기 없는 시험이 중3 2학기 시험이야. 그냥 많이 보면 좋은데 그거 빵점 맞더라도 크게 의미 없어요.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선행하는 게 훨씬 더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 이 성적은 대학교 들어갈 때 성적은 고등학교 때 성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학교 성적은 별 의미가 없어요. 중학교 공부는 아마 중학교 때 다른 애들보다 우리 아들, 딸이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고등학교 가서도 이 정도 하지 않을까? 기대감 때문에 좋은 거지. 실제로 쓸데가 없어요. 중학교 때 수업이. 별 의미는 없어요. 현재 입시에서는. 소대학생들 꿈이 좋은 대학교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야? 아닌가? 내가 옛날에 남학생들만 3명 있는 반이 있었거든? 물리와. 그래서 내가 좀 편하게 얘들아 물리 공부하는데 어려운데 너희 그때 공부 왜 열심히 하려고 하냐? 한 명이 현겸이라는 애가 있어. 이름 말해도 돼요? 얘가 제일 저기 앉았거든? 3명이 이렇게 앉아. 현겸아 너 왜 열심히 하냐? 선생님 생각 안 해봤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요 좋은 대학교 공부하려고 좋은 대학교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끝이야? 아니요. 그러면 혹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끝이야? 아니요. 그러면 좋은데 취직해서 좋은데 많이 벌어서요. 나중에 좋은 집을 살려고요. 그래 끝이지? 아니요. 그러면 좋은 차도 사야 돼요. 끝났지? 아니요. 그러면 이쁜 여자랑 결혼을 해야죠. 끝났지? 네. 그냥 이쁜 여자를 꼬셔. 이렇게 인생을 어렵게 살아. 어때? 공부하려는 의미가 뭐예요? 목적이. 그치. 공부하려는 왜? 이유. 뭔가 더 열심히 하려는 이유. 막연하게? 목표 있어 없어? 그냥 갖고 싶은 게 많고 사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오, 그렇지. 이제 이런 경우는 뭐 더 빨리 자랍니다. 마음가짐 하나로도. 우리 학생도 그냥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자. 같은 공부를 하는데 막연하게 이제 써먹는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하는데 이 과정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10개를 배워서 좀 보통은 6개, 7개 깨우치지만 나는 8개, 9개 깨우칠 수도 있어요. 그 마음가짐 하나만으로도. 그렇죠. 그래서 목표를 가지는 거는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 운동의 등가속도 운동까지 중에서 어려운 거 질문 받고요. 오늘은 운동의 법칙을 들어갈 거예요. 운동의 법칙 1편. 운동의 법칙은 1편, 2편으로 나눠져 있어. 1편은 기본 내용, 2편은 활용. 두 가지 나와 있고요. 자, 일단 오늘은 운동의 법칙 1편을 공부하고 시험 끝나고 와서 그 다음에 활용편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이게 좀 너무 중요한 단원이라서 여기까지 중에서 좀 이제 뭐 정리 좀 해드릴 거 필요한 거 있어요? 우리 등가속도 운동 공식 어때? 좀 필요한 게 있어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빡빡해요. 자, 페이지 25쪽까지 좀 읽어봤죠? 문제. 그치? 혹시 궁금한 문제 있어요, 얘들아? 괜찮아. 궁금한 문제. 나 좀 써보려고 하는데 왜 물리고시지 않습니까? 이런 거. 없어요? 자,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없다면 내가 설명해드렸던 문제 저번에 10번까지 했던 것 같은데요. 23쪽에. 그쵸? 10번, 23쪽에 10번. 그쵸? 거기 문제만 정확히 좀 이해해 주세요.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그 다음에는 뭐 짜잘하게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썩 중요하진 않고요.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시험 볼 때 조금 더 정리하면 되고 여기서는 등 공식에 나오는 의미라든지 이 공식들을 좀 어떻게 하면은 어떤 문제에서는 어떤 공식을 쓸까 뭐 이런 거 좀 눈치 정도 채는 정도로 만족해도 돼요. 자, 그다음 페이지 26쪽입니다. 자, 이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할 게 뭐냐면은 얘들아 책에 우리 학생 여학생도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책에다 너무 하지 마. 의미가 없어. 책을 딸딸 외운다고 뭘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할 게 있는데요. 뭘 공부할 건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얘들아 우리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위치가 변하는 걸 운동이라고 했는데
이 운동이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운동의 변화. 그래서 이 운동을 표시하는 방법이 뭐 ST 그래프도 있고 VT 그래프도 있고 뭐 AT 그래프도 있습니다. 그래서 ST 그래프나 VT나 AT 중에서요. 이렇게 이 물체들이 ST 그래프가 A는 이렇게 움직였고 B는 뭐 이렇게 움직였다. 그럼 A와 B를 각각 이 운동이 변한다고 하진 않아요. 빠르기가 변하다. 기울기가 다르니까 빠르기가 다르다. 그렇죠? 속력이 다르죠. 그런데 VT 그래프로 만약에 그린다면은 VT 그래프 A는 뭐 빠른 속도의 VT 그래프로 뭐 B는 뭐 느린 속도로 이제 V가 이제 그려질 것이고 자 A 같은 경우는 모두 0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물체 운동이라고 하는 걸 표시하는데 얘네들은 받는 힘이 없어 이제 이런 힘이 0이다 그러면 물체는 관성 때문에 자기의 운동을 유지하는 관성 때문에 등속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물체 움직인다는 거 이걸 우리가 용어 정리를 할 건데요. 오늘 물리학적으로는 어떻게 따지냐면은 힘과 운동이랑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체 운동에는 다시 운동에 영향을 주는 걸 힘이라고 이제 힘. 그래서 힘을 받지 않으면 힘이 없으면 운동은 일정하다. 이럴 때 A도 B도 등속이지만 일정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물체 빠르기랑 관계없이 자기의 속도를 일정히 유지하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부르는데요. 힘을 받지 않는 물체들은 빠르게 관계없이 등속으로 움직여요. 힘을 받으면 가속도가 생겨. 플러스나 또는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 2m/s 제곱, 마이너스 2m/s 제곱 이런 식으로 빨라질 때도 있고 뭐 느려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럴 때 이제 운동이 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운동이 뭐냐면은 빠르기가 빠르거나 느리건 상관없어. 이렇게 등속으로 움직이면 일정한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V가 변할 때 운동이 변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표시할 때 좀 배웠죠. 이 빠르기가 바뀌는 거를 변하는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빠르기가 일정하면은 일정한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빠르기가 변한다는 거는 가속도가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 운동의 변화를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은 가속도가 있냐, 가속도가 없냐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가 0이다. 그런 것들은 일정한 운동이라고 해요. 일정한 운동. 일정하다. 다른 말로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운동이 일정하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운동이 변화한다. 그러면은 이 가속도가 이제 0이 아니다. 가속도가 있는 거는 운동이 변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운동이랑 배운 거랑 이 가속도랑 뭐 어떤 좀 관계식이 좀 필요하거든. 그래서 이 관계식을 알려주는 법칙을 운동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내용이 좀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쉽게 말해서 운동의 법칙은 운동과 힘과의 관계예요. 이때 운동을 표시하는 건 여러 가지를 배웠지만 가속도랑 관계 있어. 가속도. 운동이라는 게 운동의 변화를 표시하는 기준이 내 관계라 뉴턴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물체 운동하는 정도를 가속도로 표시해보자. 가속도로. 그래서 가속도가 크다 작다 이런 식으로. 등속인 건 상관이 없어. 등속인 건 전부 다 가속도가 0으로 표시가 돼요. 이렇게 가속도가 0인 거는 일정한 운동이라고 부르고 가속도가 0이 아닐 때는 운동이 변화한다. 이 운동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건 뭐냐? 운동에 변화시키는 거는 힘을 받았다. 힘이 있다라고 힘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힘이 없으면 등속으로 움직인다. 힘이 있으면 가속도 운동을 한다. 자, 우리가 보면 자 페이지 그 힘에 관한 얘기 좀 해드릴게요. 오늘 여태까지는 운동만 설명했는데 2시간 동안에 걸쳐서 오늘은 그 힘에 관한 얘기도 하고요. 이 힘이란 또 얘들아 우리 생각 한번 해봐. 같은 어떤 물체를 들고서 움직이더라도 힘을 세게 잡아당기면 빨리 갈 수도 있고 질량이 좀 가벼우면 뭐 이게 작은 힘으로도 빨리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질량도 중요하죠. 그래서 물체 운동에 영향을 주는 거는 힘도 중요해. 힘이 크냐 작냐 또는 질량이 크냐 작냐. 자 이때 질량과 무게가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이 힘도 있고 물체 질량 양이라는 게 있어서 얘들아 돼지고기가 있어. 돼지고기가 이만큼 내가 이거 가지고 움직이는데 큰 힘으로 또는 작은 힘으로 돼지고기가 조금 있어. 큰 힘으로 작은 힘으로. 이때 돼지고기를 옮기는 힘은 돼지고기의 양이랑 관계가 없이 내가 큰 힘을 줄 수도 있고 작은 힘을 줄 수도 있죠. 하지만 돼지고기의 양은 내가 큰 힘을 준다고 양이 변할까?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내가 힘과 물체의 양과는 구분을 줘야 되는데 운동의 법칙에서 어려운 거는
이 운동의 법칙에서 힘의 크기가 있고 물체의 양을 표시하는 값이 따로 있어요. 이걸 구분하지 않고 배우면 이 단원이 어려워요. 이 단원이. 다시. 자, 우리가 만약에 자동차가 있다고 쳐보자. 자동차를 밀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평지에서 저렇게 밀 건데 작은 자동차가 있고 큰 자동차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거를 같은 크기 힘으로 밀면은 누가 더 잘 밀릴까요? 질량이 작은 자동차, 질량이 큰 자동차. 조그만 차, 큰 차. 조그만 차가 잘 밀리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만약에 이 큰 차, 이 질량, 큰 차인지 작은 차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면 누가 더 잘 밀릴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큰 차인지 작은 차인지를 알려주는 걸 질량이라고 불러요. 질량. 그리고 이놈을 얼마나 힘으로 밀 거냐 이걸 힘의 크기라고 부르는데 힘의 크기와 질량은 혼동하면 안 되겠죠. 작은 질량을 작은 힘으로 줄 수도 있고 큰 힘으로 줄 수도 있잖아. 큰 질량을 작은 힘이나 큰 힘이 줄 수 있잖아. 근데 질량과 힘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질량과 힘이 같은 거라고 착각을 한다면 만약에 질량도 크면 힘도 크고 질량이 작으면 힘도 작으면 뭐 이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한다면 좀 해석이 어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물리의 처음의 시작은 뭐냐면은 물질의 양, 그 다음에 힘 두 가지를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이게 이제 물리의 처음의 시작이야. 이제 운동 배우고 나서 운동과 힘을 관계를 하려면은 운동과 힘은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결석생은 저거 상담실에 요거 놔둘게요. 이 프린트 받아가세요. 자, 여기 요거 있어야 됩니다. 책에 내용이 생략돼 있어서. 자, 그래서 단계별로 한번 따라 봅시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힘과 이제 운동에 영향을 주는 게 이제 힘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운동이 변한다는 건 이제 가속도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가속도. 그래서 운동에 영향을 주는 걸 힘. 그래서 이 운동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 뭐 힘도 중요한데요. 두 번째는 물체의 질량이라는 값도 중요합니다. 두 가지에 의해서 가속도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작은 질량이야. 작은 질량에 힘을 줘봐. 그럼 가속도가 좀 크지만 큰 질량이야. 여기다 힘을 주면 가속도가 좀 작아지지 않겠네? 느낌상? 그렇죠. 속도가 운동이 잘 안 변하겠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가속도가 크냐 작냐를 운동의 기준으로 삼는다. 알겠죠? 왜 이렇게 삼는지는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이건 시험에 안 나오고 관계없어요. 그냥 우리가 뭘 배우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만약에 어떤 물체가 있는데 자, 힘을 받지 않으면 부위가 이렇게 돼요. 부위트 그래프가. 근데 힘을 받으면 부위가 이렇게 돼요. 또 힘을 더 큰 힘을 받으면 V2 가속도가 좀 달라집니다. V3 이렇게 원리에서부터 벗어나는 걸 변하는 운동이라고 하는데 자 1번, 2번, 3번 중에 누가 더 운동이 더 많이 변해요? 3번이죠. 이렇게 변하는 정도를 가속도라고 부르고 이 가속도가 클수록 물체는 큰 힘을 받는 거예요. 이 물체들은. 그래서 이 속도 변화가 크다. 다른 말로 가속도하고 힘이랑 관계가 있지 않겠냐. 이걸 밝힌 식을 운동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뭘 배울지는 알겠죠? 그래서 가속도가 크면 클수록 힘이 크거나 좀 질량이 작거나 이런 걸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힘과 질량. 1번 볼까요? 프린트 1번. 우리 질량이 뭔지, 뭐 무게가 중력이 뭔지 보자. 중력. 자, 우리가 주로 배울 거는 물체 떨어뜨릴 거야. 그러면은 지구가 잡아당 힘이 있어. 그래가지고 턱 떨어지면서 이제 가속도가 생겨요. 자, 일단 질량이랑 그 다음에 무게의 차이점. 여기다 적어볼까요? 결론적으로 질량은 어떻게 재는 거냐면은 자 여기에 양팔 저울이 이렇게 있어. 그래가지고 한쪽이 무거우면 이렇게 기울어져요. 이렇게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사람 하나가 올라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쇳덩어리 모든 나라마다 똑같은 쇳덩어리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킬로그램 원기라고 부릅니다. 다 1kg짜리씩을 모든 나라가 똑같은 걸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한 나라가 만들었어. 영국 애들이. 그래서 이놈들 다른 사람들이 쇳덩어리 가지고 가서 그거랑 똑같이 평에 이룰 때까지 쇳덩어리 갖고 와. 잘 공기 중에서 반응하지 않는 이리듐이라고 하는 백금과 이리듐 비싼 금속이에요. 이놈으로 킬로그램 원기를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어디 있어? 킬로그램 원기가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 보관하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데 분동을 만드는 회사가 가가지고 빌려주세요. 그러면 그 킬로그램 원기와 똑같이 복제해놓은 쇳덩어리 하나 있거든. 그거를 빌려줘.
분동을 짓고 해서 세동을 해가지고 1kg 됐구나 해가지고 집으로 가 공장으로. 그래서 10등분을 해. 그래서 100g짜리를 1kg에 1000g이거든. 10등분 똑같은 것이 10개 올려가지고 1kg 되면 이거 100g이구만. 또 100g을 또 10등분 해가지고 10g이구만. 1g이구나. 0.5 이렇게 쭉 만들어가는 거예요. 분동들을. 보통 이제 제일 무거운 게 1kg짜리가 있거든. 물론 뭐 1kg짜리 여러 개 합하면 5kg, 10kg 될 수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분동을 전 세계 모든 분동을 만드는 회사가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꺼내가지고 얘랑 평형을 이루는지 또 이제 한번 뚜껑을 열어 진공으로 해놓거든. 공기랑 안 닿게. 끓여가지고 또 분동 또 평형이냐? 정확하구만. 또 다시 이제 보관하고 이놈들을 빌려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두가. 그래서 똑같은 분동을 가지고 있어 전 세계 사람들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1kg짜리가 60개 올라갔다고 쳐보자. 그래서 모든 분동의 합이 60kg이라고 하는 이 질량이 다니는 킬로그램 또는 그램을 써요. 또 밀리그램도 있는데 잘 안 나와. 킬로그램으로 씁시다. 그럼 이 사람의 질량이 얼마가 되냐? 60kg이 됩니다. 이렇게 분동과 비기는 값을 질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달나라에 가져가게 되면은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보다 이 사람이 뭐 F라는 힘으로 힘을 F라고 할 거거든. 포스의 약자. 달에서 지구 말고 달에서 잡아당긴 힘의 크기는 6분의 1 F로 작아요. 하지만 분동을 잡아당기는 힘도 줄어들고 그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도 줄어들기 때문에 가져가면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분동과 비기는 값을 질량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장소가 바뀌어도 그 값은 변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그런데 무게는 어떻게 재는 거냐? 무게는 예를 들어 장난으로 친 거야 그냥. 자, 목을 좀 매달아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용철적으로 늘어난 길이 있지 길이. 길이에 보면 눈금이 써 있어요. 예를 들어서 600N 이렇게. 그런데 달에 가져가게 되면은 잡아당긴 힘이 좀 6분의 1로 감소가 된단 말이야. 그렇죠? 이런 경우는 100N으로 좀 작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달이 이 지구가 달이 그걸 잡아당긴 힘을 무게라고 불러요. 이 무게는 장소에 따라 좀 달라지죠. 지구, 달. 이렇게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이 행성이라고 부르거든. 행성이 당기는 힘의 크기, 이걸 이제 무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질량은 얘들아 힘과 질량 중에서 질량이 들어가는 값이고요. 무게는 힘과 질량 중에서 힘에 들어가는 값이에요. 두 개가 별개야. 보통 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 과학을 대충 쉽게 배우는 학생들은 질량과 무게를 혼동을 하고 오더라고. 그래서 물리를 어려워하는데 질량과 무게는 다른 거예요. 한국은행에 가면은 10kg짜리 금괴가 있거든. 금괴 20kg짜리 있고. 내가 금괴를 들고서 센 힘으로 당겨서 빨리 도망갈 수도 있고 작은 힘으로 빌빌 끌리다가 경비 아저씨한테 걸릴 수도 있고. 그렇지? 이렇게 그 금괴의 질량은 변함이 없는데 걔를 잡아든 힘의 크기는 클 수 작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질량은 미국에 가도 달에 가도 질량은 변하지 않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밑줄 한번 쳐볼까요? 고유한 양이라고 부릅니다. 어디를 가도 변하지 않아. 고유한 양이다. 자, 무게는 뭐냐면은 그거를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예요. 중력의 크기. 그렇죠? 이건 힘입니다. 힘. 지구가 잡아든 힘의 크기를 무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쓸 거냐면은 M, 그건 매스의 약자입니다. 질량은 영어로 매스예요. 이렇게. 자, 무게는 그냥 W라고 쓰고요. 이거는 그냥 mg라고도 씁니다. mg. 참고로 적어볼까요? 이렇게. 이건 웨이트의 약자야. 웨이트. 그럼 매스하고 질량이 같은 건가요? 다른 거라니까. 매스는 양을 말하는 것이고, 이 무게는 힘의 크기를 지구가 잡은 힘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단위가 다르죠. 단위는 얘는 킬로그램을 씁니다. 얘는 뉴튼. 이 단위는 뉴튼이 나와요. 대문자 n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1번 질량과 무게는 다르다. 질량은 고유한 양을 말한다. 그렇죠? 장소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 무게는 그 질량을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 중력의 크기를 말한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무게는 감소해요. 바닷속에 들어가면 무게는 증가합니다. 물론 부력도 있지만 부력을 개무시해버리게 되면 지구 중심에 갈수록 내려올수록 중력이 커지고요. 올라갈수록 작아져요.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갈수록 질량은 변하지 않지만 무게는 작아질 수도 있고
내려오게 되면 점점 평지로 질량은 일정합니다. 계속 무게는 증가할 수도. 그러니까 이 질량은 변하는 게 아니야. 이 무게가 행성마다 다른 거야. 행성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의 무게와 달에서의 무게가 다르듯이 목성, 화성, 금성에 가면 무게가 달라요. 근데 같은 질량인데 내가 목성에 가면은 지구보다 4배 힘으로 잡아당겨. 누가 나를 4배로 잡아당기면 걷기가 좀 힘들어지겠죠. 이게 힘들어. 1km만 걸어도 너무나 이거 완전 노동이야. 나 같은 3배의 질량을 얹고서 걸어가는 거라고 똑같은 무게인데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그렇죠? 그래서 무게는 힘의 크기고 질량. 잠깐만. 자, 이 양을 표시하는 값이 질량이에요. 양. 그거를 당기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행성이 당기는 힘의 크기를 이제 무게라고 하고 구분해 둡시다. 자, 두 번째 볼까요? 2번 이 두 번째 단계. 그러면 얘들아 만약에 2kg의 물체가 있다고 쳐보자. 2kg. 이렇게. 자, 두 번째 그림 뭐가 들어있냐? 아래쪽에 보세요. 자, 그런데 여기다 우리 펜 한번 들어볼까? 여기 펜을 적어가세요. 여기다 점을 찍어볼게. 이거 작용점이라고 부르는데 아래쪽으로 잡아당긴 힘의 크기를 중력은 mg가 돼요. mg. 자, 그러면 우리 오랜만에 빨간색 한번 써보자. 나와 있니 너? 정신 차려봐라. 자, 얘가 위로 밀어주는 힘이 있어요. 이렇게 바닥에서 물체를 미는 힘을 수직항력이라고 부릅니다. 수직항력. 거의 무게랑 같지요. 항상 무게와 같습니다. mg지요. mg. 적을 수 있어요? 적어보세요. 자, 이 힘을 내가 오른쪽으로 나는 또 10N의 힘으로 10N의 힘으로 당기고요. 왼쪽으로 얘는 6N의 힘으로 잡아당기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얘들아 그냥 이거 크기를 내가 정해줄게요. 그냥 20N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20N. 그러면 바닥에서 물체가 바닥을 20으로 딱 내려두르면 바닥이 또 무게만큼의 힘으로 받쳐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물리에서는 힘을 더한다는 표시를 하는데요. 반대 방향으로 힘을 더하게 되면은 원래 말은 더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더하는 게 아니라 빼주는 겁니다. 반대 방향. 그래서 아래로 20, 위로 20이 되면은 이 물체는 위 아래쪽으로 두 개 힘을 더했을 때 합성이라고 하는데요. 합성한 결과를 합력이라고 불러요. 다시 물리에서 나오는 힘들은 되게 많아요. 힘이 4가지 기본 힘이 있는데 중력이 크게 무게, 그렇죠? 두 번째 줄을 통해서 잡아당기는 힘은 장력이라고 부르고 세 번째 바닥면에 얹어져 있는 물체가 위로 미는 힘은 수직항력이라고 부르고 용수철로 당기거나 미는 힘은 탄성력. 4개 힘이 나옵니다. 이 학기 2단원 3단원 들어가면은 탄성력과 자기력 모두 6개의 힘으로 되어 있어요. 물리는. 그래서 나머지 강한 핵력이나 약한 핵력 이런 것들은 양자역학에서 대학교 때 배우는 것이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힘들은 모두 총 6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기 입자를 띤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밀거나 당기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부르고 N극 S극이 밀거나 잡아당기는 거 알고 있죠? 자기력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지금 설명하는 4개 힘. 자, 봐야 구분 잘 해주세요. 힘들에는 여러 가지 힘들이 있는데 줄을 통해서 당기는 힘을 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줄을 통해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을 장력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 바닥에 미는 힘을 수직항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힘이 여러 개, 이 다른 힘들을 더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합성한다고 얘기하고 합성한 결과를 합력 이런 표시를 씁니다. 합력. 그래서 힘들이 다른 2개 이상의 힘을 더할 수가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2개 이 힘을 더했다. 내가 그냥 이 힘을 그러면은 뭐 요런 힘이 될 겁니다. 요런 힘이 대각선 방향으로. 만약에 2개 힘을 더했다. 그러면은 뭐 요런 힘이 되겠죠. 그럼 2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냐? 2개를 더하게 되면은 뭐 아무튼 뭐 이거 아무튼 왜 자, 이렇게 2개 이상의 힘을 더한 거를 합력이라는 표시를 써요. 힘을 더하는 과정을 합성한다고 얘기하고 합성. 자, 합력이 뭐냐? 합력. 이렇게 더한 거를 합력이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알짜힘이라는 게 나옵니다. 물리에서는 처음 들었죠? 알짜힘. 자, 여기다 중요한 표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중요한 표시 하세요, 우리 학생들.
자, 그러면 이 R자 힘은 뭐냐? 이 힘과 이 힘을 더하고 이 힘과 이 힘, 아니면 네 개 힘을 다 더해. 이거. 네 개를 다 더해버려. 모든 힘을 더한 거를 R자 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합력은 더한 힘을 말해요. 더한 힘. R자 힘은 다 더한 거. 다 더한 힘. 그게 R자 힘. 그 R자 힘을 구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 그치요? 그 물체가 받는 힘을 빼먹었다. 이렇게. 그러면 R자 힘을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운동의 법칙을 배울 수가 없다. 그래서 힘의 종류를 빼놓으면 안 돼. 잠깐 힘의 종류를 빼놓으면 안 돼. 그러면 물리가 못하는 거야. 이 과정을 다시. 그래서 힘을 빼먹으면 큰일 납니다. 힘을 빼면은 물리를 못합니다. 빼면 안 돼. 안 돼요. 자, 그럼 세 번째 단계로 가볼까요? 그러면은 대체 물리에서는 어떤 힘을 배우길래 그치 빼먹지 말라고 하냐? 그치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책이 없지만. 그래서 프린트를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프린트를 유심히 보시고 뭘 배우냐? 자, 두 번째 단계 들어갈게요. 세 번째 봅시다. 그러면은 물리에서 들어가는 요 힘들 다 더하라 그랬는데, 그렇죠? 힘들이 모두 어떤 게 있냐?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아까 말로 해서 좀 까먹기 쉬우니까 중요한 거라서. 세 가지만 정리해드릴게요. 처음엔 중력이라는 힘이 있어요. 중력. 중력은 뭐냐면은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를 지구가 잡아당기는 그 힘, 이걸 중력이라고 부르고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얘기합니다. 무게. 여기 무게. 그쵸?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오케이? 중력은 영어로 뭐라고 쓸 거냐면은 내가 적어놨나 거기다? 스몰 W, 웨이트 약자를 씁니다. 얘는 항상 어느 쪽으로 작용하냐면은 지표면에 있으면 아래쪽으로. 지구가 둥글게 있다. 이런 그림 나올 때도 있어요. 중심으로, 지구 중심 방향, 지구 중심 방향, 요 방향, 지구 중심 방향. 우리가 서 있을 때는 그냥 연직 아래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는 연직 아래 방향 또는 아래 방향. 지구 중심이고요. 방향은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는 연직 아래 방향이라고 보면 됩니다. 장소에 따라 바뀌죠. 자, 이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mg로 구합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바닥에서 물체를 받쳐주는 힘이 있죠. 이런 힘을 수직항력이라고 부릅니다. 수직항력. 이거는 노멀 포스. 옛날에 이 학원에 어떤 영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내가 서울에서 영어 선생님이 이게 유학을 많이 갔다 와가지고 우리말을 잘 몰라 이 양반이. 그래서 내가 그 학원에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밥을 먹어야 되겠는데 동네 지리도 모르겠고 그래서 뭐하고 고민하나 그랬더니 영어 선생님이 선생님 식사 하셔야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 다른 선생님도 바빠 다 들어갔어. 나만 이제 선생님들 띄엄띄엄 쉬는 시간 맞는데 그냥 우리 맞거든 막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어. 그냥 비는 시간 때 아무데나 먹는 거 배고프면. 선생님 저 중국 음식 시키려고 하는데 같이 드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저 고민하고 있었는데 뭘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몰라서.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양자장인가? 거기서 이제 거기를 시킬 건데 뭘 드시겠네? 그래서 좀 간짜장 곱빼기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저는 짬뽕 먹을 거예요. 예. 근데 이 아줌마거든. 전화를 했어. 내가 들어서 또 교무실에서 안 들었으면 상관없는데. 저 짬뽕 아니야. 저 간짜장 곱빼기 하나 하고요. 여기 어디인데요? 간짜장 곱빼기 하나 하고요. 짬뽕 노말 정상으로 하나 갖다 주세요. 뭔 개소리야 이게? 그 노말이 정상이면 곱빼기는 비정상이란 뜻이야? 약간 기분이 나빴어. 내가 들으면 이게 뭐지? 노말이지 노말. 노말이란 뜻이 정상이란 뜻도 있고 수직이란 뜻도 있어요. 이게 노말이. 이 힘을 노말 포스라고 부릅니다. 수직항력. 그러니까 면에 대해서 수직.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빗면에 이렇게 있다. 빗면에 있는 물체가 얹어져 있다. 그럼 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 이렇게. 면의 수직. 요걸 이제 노말 포스라고 불러요. 그냥 여기서는 위쪽이지만 눈 감고서 듣는 것 같은데. 자, 내가 몇 개 필기할 수 있도록 내가 이게 안 적어놨거든. 여기다가 적어야 되는데 W 적으세요. W. 에휴 진짜 색깔 적어줄게. W. 에휴. 항상 물리에서 A, W가 나오면은 이건 중력이야.
라지 n이 나오면 힘의 단위 뉴턴이거나 노멀 포스를 얘기해요. 물리학 원에서는 배우지 않습니다. 이게 n이 안 나와. 물리학 최소 나와요. 자, 세 번째는 장력. 자, 장력. 잠깐 수직강력 하다 말았네. 그러니까 면의 수직 방향 위쪽이죠. 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면에서 나가는 방향. 탁자가 있어. 센 자석으로 갖다 주고 붙어 있어. 그럼 이놈이 이 면이 면에서 밖으로 나간 이게 수직강력이야. 수직강력 이렇게. 그러니까 이 수직강력은 위쪽만 작용하는 게 아니야. 면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수직 방향. 그런 걸 수직강력이라고 불러요. 면에서 멀어지는 방향. 오케이? 그 면, 책상 면. 여기서는 위쪽으로 이렇게 수직. 여기서 아래쪽은 위쪽이 아니라니까 아래쪽으로 면에서 멀어지는 방향. 그러니까 수직 방향, 수직 항력의 방향은 면에서 수직으로 멀어지는 방향 쪽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이다. 자, 이거 쓰는데요. 잘 우리 앞으로 안 쓸 겁니다. 종류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장력에 관한 얘기인데요. 장력. 장력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장력이 우리 학생들이 많이 어려울 거예요. 장력 어려울 때는 꼭 여기 보세요. 장력 구하라 그럴 때 줄이 있어. 이 줄을 양쪽으로 막 당기는 힘이 있어. T라고 적고요. 이걸 T라고 적어요. 텐션이 약합니다. 텐션. 인장력 이란 뜻인데 양쪽으로 당기는 힘을 장력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이걸 장력이라고 불러요. T라고 적고 적을까요? 대문자 T. 대문자 T가 나오면 물리에서 절대 온도를 말하거나 장력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장력은 뭐냐? 줄을 양쪽으로 이제 거의 같은 크기인데 줄을 양쪽으로 당기는 힘. 그렇죠? 여기다 적어가세요. T 이거 적어가세요.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표시 한번 해볼까? 이게 제일 어려워 세 개 중에서. 이게 자주 물어볼 것이고 자주 어려워요. 그리고 물어보지 않아. M지인지 장력인지 이거 안 물어봐. 근데 이거 물으면 물리할 수가 없어. 물어보질 않아. 너무 쉬워서 이거는. 그래서 이 수직강력은 M지랑 같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묻질 않아요. 두 가지를. 항상 요걸 물어볼 거예요. 장력을. 그래서 우리가 물리에서 쓰이는 4개 탄성력은 뭐 잘 안 나오니까 세 가지 가지고 우리가 운동의 법칙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물체가 가만히 있다 공중에 떠 있다. 이 물체는 몇 개 힘을 받을까요? 3개 중에서. 3개 중에 어떤? 그렇지, 중력하는 거지. 이런 경우는 중력. 자, 그런데 줄이 있어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게 줄로 그냥 대령대로 매달려 있어. 몇 개 힘을 받을까요? 그렇지. 중력과 장력. 오, 줄이 걸려 있으면 장력이지. 그렇지. 바닥에 닿아 있어. 자, 이 몇 개 힘을 받을까요? 그렇지. 중력과 수직강력. 근데 바닥에 닿아 있는데 줄 약간 잡아당기고 있어. 하지만 물체 무게보다 자기 힘으로 당기게 되면은 올라오진 않아요. 그렇죠? 자, 이러면 몇 개 힘을 받고 있어요? 3가지. 중력, 수직강력, 장력. 3가지입니다. 이해가 돼요? 힘의 종류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선생님, 비탈면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런 힘은 몇 개 힘을 받나요? 중력이야. 내가 가지는 중력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놈이 줄로 연결돼 있어. 그 다음에 수직강력도 있게. 수직강력. 중력과 수직강력. 아무튼 요런 몇 개 힘을 받을까요? 중력과 수직강력과 장력 3가지. 그래서 그 힘을 빼놓으면 어떻게 되냐? 뭘 어떻게 돼? 운동의 법칙 이해를 못하는 거지. R자힘을 못 구하니까. 운동의 법칙은 R자힘으로 돼 있거든. 그래서 힘을 빼놓으면 이상해지거든. 안 맞거든 이 공식이. 자, 넘어가 볼까요? 4번 힘과 운동과의 관계 한번 읽어주고 넘어갈게요. 물체 R자 힘이 0이면 물체는 계속 정지 또는 등속 운동한다. 정지에 있으려는 성질을 정지관성, 등속 직선 운동하려는 성질을 운동관성으로 따로 구분했습니다. 사람들이 정지에 있는 것도 관성이 있는 걸 까먹을까봐 정지관성과 운동관성. 쉽게 말해서
정제권, 운동하건, 관성은 언제나 작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 관성, 이거 미쳐볼까요? R자 힘이 0이다. 이런 걸 줄여서 힘의 평형, 줄여서 평형이라고 부릅니다. 평형. 다시 R자 힘이 0이면 평형이다. 그럼 거꾸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거꾸로. R자의 평형이면 물체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평형이면. 평형이라는 얘기는 R자 힘이 0이라는 뜻이 되고 R자 힘이 0이면 계속 정지되어 있거나 등속 직선 운동한다. 이해되나요? 거꾸로. 우리는 이제 이게 필요해요. 딱 보니까 평형이야. 평형인지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어떤 물체가 정지해 있어. 그럼 뭐라 그래 두 글자로? 평형이라고 불러요. 물리에서. 평형이면 뭐가? R자 힘이 0이야. 오케이? 그럼 여기 집어넣은 힘들 집어넣으면은 그 합한 게 0이 되면 돼. 이게. 알겠지? 어떤 물체가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어. 가속도가 안 해. 빠르건 느리건 상관이 없어. 움직이는데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다고. R자 힘이 얼마야? 0이야. 0. 어떻게 해도 이거 다 더하면 빡이 돼야 돼. 알겠지? 우리가 배운 게 요거야. 알겠지? 운동을 보고서 R자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R자 힘이 없으면 평형이라고 부릅니다. 평형이면 1힘을 더해서 0이 돼요. 그치? 평형이 아니면 그건 지금부터 배우면 돼. 평형이 아니면 그러면 R자 힘이 얼마지?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자 위쪽 아래쪽 있잖아. 신경 쓰지 말고 오른쪽 왼쪽만 보자. 오른쪽으로 10N 힘을 줬어. 왼쪽으로 6N 힘을 줬어. 이럴 때는 R자 힘이 얼마일까요? 오른쪽 왼쪽 거만 더해봐. 얼마? 말로는 더한다고 하지만 반대 방향 원래 빼주는 겁니다. 빼는 방법은 큰 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돼요. 알겠지? 큰 10에서 10보다는 작은 6을 빼면 얼마가 되겠어? 오른쪽으로 4 되겠지 이렇게. 이런 힘을 뭐라고? R자 힘. 알겠죠? 왜? 중력과 수직압력은 더하면 0이 돼버리거든. 항상. 그래서 우리가 간혹 가다가 줄만 가지고 절대 이거 생략된 거야 책에는. 중력과 수직압력은 더하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없애버리고 나머지만 계산해서 R자를 구하는 거지. 원래 이것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물리에서는 모든 힘을 빼먹으면 안 돼. 근데 이게 자주 나오는 바닥에 있는 거는 중력과 수직압력이 항상 더하면 없어져 버려. 0이 돼버려. 그래서 이놈을 계산할 때 그냥 생략을 하는 거지. 빼놔도 되는 건 아니에요. 생략을 한 거야. 생략. 같기 때문에. 알겠지? 간혹 가다가 이게 다를 때가 있어. 그럴 때 생략하면 안 돼. 계산해 줘야 돼. 이제 거의 한 90%는 같은데 같지 않을 때가 있다고 이게. 그럴 때는 계산해 줘야 돼요. 자, 페이지에 우리 프린트 좀 볼까요? 이 프린트 한쪽 공부했고요. 거기 관한 교재 내용도 한번 읽으면서 같이 한번 지금 같은 진도로 볼게요. 페이지 26쪽 보세요. 힘. 물체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다. 자, 딱딱한 물체들은 모양이 잘 변하지 않죠. 우리가 배우는 거는 딱딱한 물체 미리도 배우겠습니다. 모양이 변하는 건 나중에 탄성력이라 그래서 공, 스프링 이건 나중에 따로 배울 거예요. 운동량, 충격량에서. 자, 1번. 그래서 딱딱한 물체들은 대부분 모양이나 운동 상태의 변화를 준다. 이때 운동 상태, 미친거 운동 상태? 운동 상태가 뭐냐? 이제 빠르기가 변하거나 방향이 바뀌면 운동 상태가 변했다고 얘기하는데요. 힘의 단위는 뉴턴이라는 단위를 쓰고요. 킬로그램 힘, 무게의 단위죠. 약 1kg 힘은 9.8 뉴턴인데 외우지 마세요. 물리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9.8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R자 힘, 미칩니다. 모든 힘을 합한 거. 모든 힘을 합한 거. R자 힘. 자, 우리 거기다가 힘 몇 가지 적어볼까요? 오늘 배운 힘? 그치요? 자, 기본적으로 세 가지만 중에서 빼놓지 않으면 돼. 세 가지 뭐? 중력, 수직압력, 장. 그렇죠. 세 개 적어보세요. 그래서 당분간 운동의 법칙을 풀 때 세 개 중에 빠트림없이 넣어보세요. 알겠지?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 나중에는 그냥 딱 R자에 이거 힘이 뭐가 있다. 딱 보여요. 그 정도까지 몇 번 빼놓지 마시고 따라오세요. 자, 3번 두 힘의 합성. 합성이 뭐냐면 여러 개의 힘을 더하는 걸 합성한다고 얘기를 해요. 합성한 결과를 합력이라고 부르고요. 자, 거기 첫 번째 그림 봅시다. 같은 방향으로 두 개 더하게 되면 더해주면 돼요. 같은 방향인 건.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반대 방향인 건 빼주면 됩니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돼요. 자, 세 번째, 만약에 양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똑같다. 이런 것들을 R자 힘이 0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걸 두 글자로 밑줄 한번 쳐볼까요? 평형, 힘의 평형. 이렇게
R자 힘을 더했을 때 0이 되면은 힘의 평형. 새로운 단어를 많이 배웠어. 자, 정리 한번 해줄게요. 운동. 운동의 변화를 주는 건 가속도. 가속도 영향을 주는 건 질량과 힘의 크기. R자 힘. 그렇죠? R자 힘이 0인 상태를 평형. 물체가 평형 상태에 있으면 정지되어 있거나 등속 직선 운동하는데 그러면 R자 힘이 0. 그러면 어떤 힘을 더해서 물리는 되게 쉬워. R자 힘이 0이니까 더해서 0이니까 이게 만약에 5야. 이게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7이야. 7. 그러면은 누가 얼마 아래쪽으로 물체가 아래쪽으로 중력이 예를 들어서 10이야. 수직압력이 예를 들어 7이야. 그러면 내가 줄을 가지고 얼마로 잡아당겨주면 R자 힘이 0이 될까요? 3 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걸 찾는 거야. 그냥 R자 힘을 물리는. 알겠지? 또는 이 힘을 주어지고서 뭐 가속도를 찾는다든지 가속도가 0이면 힘이 얼마겠니? 이렇게 되게 쉬워 물리가 알고 보면은 어떤 새 물리가 공식이라고 물리 공식 아니야. 더하기 빼기야 그냥 더하고 빼는 거야 물리는. 근데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이거 암기를 해야 돼. 중력, 수직압력, 장력의 정확한 방향을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이 들어가는 거야. 이걸 이 단어를 모르면 풀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예제 1번 볼까요? 그림과 같이 한 물체 6N과 3N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때 R자 힘의 크기는 오른쪽으로 3N. 큰 거에 잘못 빼주면 돼요. 2번 R자 힘과 운동 관계의 분계 볼까요? 물체가 움직이는 쪽으로 힘을 주면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빨라짐. 그치? 운동하는데 운동할 쪽 힘 주면 빨라지. 운동하는데 반대쪽 방향으로 힘을 주면 느려지. 그쵸? 자,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이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면 빠르기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방향만 변합니다. 자, 네 번째 그림처럼 비스듬하면 빠르기와 방향 변하는 모두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중요하지 않아. 그 다음에 B번 운동의 뉴턴의 운동 제1법칙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좀 볼게요. 페이지 27쪽에 봅시다. 관성에 의한 현상. 모든 물체를 관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정지되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되어 있으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림 볼까요? 거기 우리 학생들 첫 번째 그림. 자, 거기 보면은 유리컵 위에 또 아니야, 버스를 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버스가 출발하니까 사람이 나는 멈춰 있고 싶은데 갑자기 가네 뒤로 쏠리게 되죠. 두 번째 볼까요? 유리컵 위에 동전을 놔뒀어. 그러면 종이를 갖다가 센 힘으로 팍 잡아당기면 동전은 나는 계속 멈춰 있고 싶은데 하는데 공중에 떠있기는 뭐하니까 중력 때문에 이제 아래로 떨어지게 되고 종이를 따라서 가지는 않는다. 종이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중력에 대해서 힘을 쭉 꾸준히 받으니까 쭉 떨어지게 되는 제자리에 있는 거죠. 종이를 따라가지 않죠. 이 현상 정지관성. 세 번째 볼까요? 자, 거기 무거운 추가 있는데 요거는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좀 이따 프리트 설명해드리고 자, 운동하는 거 봅시다. 버스가 가다가 갑자기 섰어. 얘들아, 버스는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운동하는 반대쪽으로 힘을 받아서 느려지고 있는데 나는 계속 가고 싶어요. 나는 내 운동을 유지하고 싶어. 버스가 섰어. 일로 가다가 섰어. 그럼 나는 계속 가고 싶으니까 앞으로 쏠리겠지요. 나는 관성 때문에 쏠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 내가 가다가 돌에 걸렸어. 나는 순간적으로 멈추고 싶은데 관성 때문에 쓰러지게 되는 현상. 요즘에 이렇게 쓰러지는 애들이 몇이나 되냐? 돌 자체를 보기가 어려운데 보도블럭이나 계단에는 걸려도 돌에 걸릴 일이 없잖아. 솔직히 돌이 보기 어렵지 않니 요즘에? 운동장에 있는 돌멩이 몇 개 빼고는 길거리 가봐 돌이 거의 보도블럭, 뭐 아스팔트, 집에 가도 돌이 없고 계단에 걸리거나 또는 뭐 이 차도와 인도 사이에 거기 이렇게 턱에 걸리고 여기 빼고는 혹시 기억에 돌 걸려본 기억 있니? 애들 기억이 거의 없다 요즘에는. 요즘 돌 보기가 어려워. 돌에 혹시 기억이 별로 없지. 돌 자체가 만날 일이 거의 없잖아 우리 일상생활 중에. 선생님 등산을 가니까 좀 몇 번 걸리긴 하지만 이도 평지에서는 어렵죠. 아무튼 가다가 돌 걸렸어. 나는 가던 관성 때문에 그냥 쓰러지게 되죠. 자, 우리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그림. 안전벨트를 매는 이유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사람이 앞으로 쏠리다가 이 심한 경우는 운전대에 머리가 부딪히거나 이 마네킹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은 사람이 안전벨트 안 했을 때 갑자기 멈추면
공조로 떠서 유리창을 뚫고 밖으로 나가요. 차가 이렇게. 그래서 차 사이에 끼면은 다칠까봐 일단 차 안에서 차 안에서는 에어백이라는 것들이 있거든. 거기 벗어나게 되면 좀 위험해지니까 안전벨트를 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이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는 성질, 이런 거는 이제 운동 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랑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 프린트를 다시 도와볼까요? 이쪽으로. 자, 프린트 펴주세요. 자, 그래서 물체가 관성이 뭐냐? 자, 1번 물체 관성, 운동의 제1법칙. 자, 우리 운동의 법칙을 좀 쉽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운동의 법칙, 운동의 법칙. 이 운동의 법칙은 힘과 운동과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물체 운동이 변하려면은 이게 이제 힘을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힘과 운동과의 관계를 운동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요. 1번입니다. 자, 물체 작용하는 R짝임이 0이다. 이런 거를 평형이라고 불러요. 평형. 그러면 물체는 운동이 변하지 않고요. 일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1번 정지되어 있거나 또는 일정하게 등속 직선 운동하려고 한다. 등속 직선 운동하려는 성질. 잠깐만. 계속 멈춰 있으려는 관성을 정지 관성이라고 부르고요. 한번 운동한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는 성질을 운동 관성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정지되어 있거나 운동해 있거나 그래서 한꺼번에 합하게 되면은 관성은 언제나 작용하는 거죠. 운동하거나 운동하지 않거나 관성은 언제나 있다. 운동하는 중에도 계속 관성은 있습니다. 정지되어 있어도 관성은 있어요. 언제나 있는 거야. 빠르기가 빠르든 느리든 관성은 언제나 작용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운동의 제1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운동의 제1법칙. 자, 운동의 제1법칙 중에서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관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운동의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이다. 이 관성은 언제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프린트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그림 한번. 자, 그래서 만약에 얘들아 여기다가 우리 무거운 쇳덩어리 하나 쇳덩어리 무거운 거 100N짜리 줄이 있어요. 이놈을 자, 그냥 냅두게 되면 예를 들어서 물체 무게 W, 그렇죠? 그래서 이 줄에는 W라는 힘이 이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이제 평형을 이루고 가만히 있어요. 자, 이거를 얘들아 갑자기 한번 천천히 잡아당겨보세요. 천천히 F라는 힘을 쭉 아래로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물체 무게는 W가 되고 여기는 W 더하기 F라는 힘이 더해지게 되니까 같은 재질이라면, 같은 줄이라면 F라는 힘을 받는 것보다 F 더하기 W라는 힘을 받는 게 더 큰 힘을 받으니까 어디가 끊어질까요? 당연히 위쪽 어디가 끊어지겠지. 이렇게. 이되니 어딘가 이렇게 약한 데가. 근데 만약에 얘들아 아주 엄청나게 큰 힘을 갑자기 아래로 팍 빨리 갑자기 꽉 자르고 당기면 얘는 계속 정지되어 있으려는 관성 안 움직이려고 그래. 그래서 줄에는 W만 작용을 해요. 아래쪽에는 엄청나게 큰 힘이 작용을 합니다. 그치? 이런 경우에는 정지 관성 때문에 안 온단 말이야 얘는. 이게 그러니까 어디가 끊어지겠어요? 이럴 때는 아래가 끊어지게 됩니다. 정지되어 있으려는 관성 때문에 그래요. 안 움직여. 나 싫어. 나는 그냥 W 있을 거야. 왜 자꾸 몰라. 있는 거야. 이렇게. 자, 두 번째 좀 더 고난도로 들어가 볼까요? 레벨 2. 자, 이해 못한 학생들은 되게 재밌어 이 단원이 잘 들으면. 자, 레벨 2 들어갑시다. 운동 관성에 관한 얘기를 할 테니까 한 번에 이해 못하면은 괜찮으니까 계속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 그렇지. 고3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여기까지 배우고 끝나더라고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물리를 이해 잘 못해요. 이게 원래 이 관성을 이게 봐. 자, 우리 내가 산 오징어를 가지고 가는 트럭 같이 한번 그려볼까? 그림 얘들아 그림 요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트럭이 이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물이 중력만 받으면 아래쪽으로 물이 찰랑찰랑할 텐데, 그렇죠? 요놈이 물이 비스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이 왼쪽으로 쏠린 걸까? 오른쪽으로 쏠린 걸까? 물이. 그렇죠. 물은 왼쪽으로 쏠린 거예요. 이해되니? 왼쪽으로 쏠린 거야, 물이. 오른쪽 쏠리면 오른쪽 이렇게 됐겠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는 관성,
계속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버스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위쪽으로 빨라진다. 같은 말로는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면은 빨라지는데 웬만한 물체는 빨라지는 게 싫어. 그래서 다 뒤로 쏠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어렵게 한번 해볼까요? 자, 보자. 유리컵이 있다. 유리컵에 있는 물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지 왼쪽으로 움직이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표를 한번 그려드릴까? 랄라랄랄라. 두 번 그릴까? 이거 이해 못하더라고 한 번에. 그래서 이걸 아예 그냥 두 번 해드립니다. 그냥. 얘들아, 물이 왼쪽으로 쏠렸어. 이거. 그치? 왜 쏠렸을까요? 1번 관성 때문에. 2번 알 수 없다. 3번 지구 멸망할 것 같다. 4번 답이 없다. 5번 기타 등등. 그렇죠. 관성 때문에 쏠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쪽으로 쏠렸냐? 왼쪽으로 쏠렸는데요. 만약에 이게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컵이라고 쳐보자. 오른쪽으로. 그치? 그러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얘들아,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뒤로 쏠릴 때 어떨 때 쏠려? 빨라질 때 쏠려? 느려질 때 쏠려? 그렇죠. 그치? 오른쪽으로 힘을 받을 때 빨라질 때 그쵸? 운동하는 쪽 힘 받으면 빨라지거든? 이해되니? 그러면 뒤로 쏠려요. 알겠지? 만약에 이 컵이 왼쪽으로 움직이는 컵이라고 보자. 이 컵이 여기. 오케이? 그럼 얘들아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어. 근데 내가 버스가 앞으로 내가 쏠렸어. 이렇게 빨라질 때 쏠려요? 느려질 때 쏠려요? 그렇지. 이럴 때는 느려집니다. 그럼 얘들아 왼쪽으로 가는 컵이 느려지려면 힘을 왼쪽으로 받아야 되겠어? 오른쪽으로 받아야 되겠어? 오른쪽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치? 자, 어렵네. 자, 그래서 어떤 물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든 왼쪽으로 움직이든 그치? 물체가 왼쪽으로 쏠리려면 어디로 힘을 받아야 돼요?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야 됩니다. 이 힘 쪽으로 운동이 변해야 되는데 물체는 운동의 변화를 싫어해. 그런 걸 관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힘 쪽으로 운동이 변해야 되지만 물체는 그 힘의 반대쪽으로 쏠리는 성질을 가져. 그런 성질을 관성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지? 힘을 안 받으면 상관이 없어. 등속이니까. 힘을 받을 때는 항상 힘의 반대로 쏠립니다. 이 현상이 관성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운동과 관성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운동은 뭐랑 관계 있다? 힘과 관계가 있어. 아니, 관성은 힘과 관계가 있어요. 항상 힘의 반대로 쏠립니다. 알겠지? 그렇죠. 그래서 결론 이 관성은 항상 관성은 힘의 반대 방향으로 관성 때문에 쏠립니다. 관성 때문에 항상 힘의 반대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연습. 어떤 물이 오른쪽으로 쏠렸다 이렇게. 어머나. 자, 이게 만약에 왼쪽으로 움직이는 컵이었다고 쳐보자. 이렇게 움직이는 중이었어. 근데 왼쪽으로 움직이는데 물은 뒤로 쏠렸네? 그치? 버스 타고 가는데 우리가 몸이 뒤로 쏠렸어. 자, 빨라질 때일까 느려질 때일까? 그렇죠. 그러면 받은 힘의 방향은 F쪽. 왼쪽으로 빨라질 때 뒤로 쏠리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지? 만약에 이 녀석이 오른쪽으로 움직였다고 쳐보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인 컵이야. 내가 버스를 타고 이제 왼쪽으로 가고 있어. 근데 앞으로 팍 쏠렸어. 어떨 때? 버스 빨라질 때 느려질 때. 느릴 때지? 그렇지? 오른쪽으로 버스라고 생각해봐. 유리컵이. 버스가 가고 있어. 나도 가고 있어. 좋아. 근데 갑자기 내 앞으로 팍 쏠렸어. 급정거 밟으면. 느려질 때. 느려지려면 운동하는 쪽으로 힘 받아야 돼? 운동하는 반대쪽으로 힘 받아야 돼? 아니야. 빨라지잖아. 운동하는 쪽으로 힘 받으면 빨라져. 운동하는 반대쪽으로 힘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체가 오른쪽으로 쏠리려면은 왼쪽으로 움직이는 물체는 왼쪽으로 힘을 받으면 오른쪽으로 쏠려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물체야 왼쪽으로 힘 받으면 오른쪽으로 쏠려요. 그치?
쏠리는 방향은 뭐 때문에? 관성 때문에 쏠리는 것인데 운동 방향이란 관계가 있다. 힘의 방향이란 관계가 있다. 항상 쏠리는 건 힘의 반대 방향으로 쏠리는 성질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물체는 어느 쪽으로 움직이든 간에 힘을 받으면 관성 때문에 힘의 반대쪽으로 쏠리는 성질이 생깁니다. 이런 성질을 관성이라고 부르는데요. 내가 옛날에 1박 2일에 강호동 아저씨 내가 지금 강호동 아저씨 원래 씨름 선수거든. 이 양반이 우리나라에서 막 그 백두산급이라고 있거든. 진짜 막 무거운 사람들 거기서 우승 먹으면 천하장사라고 불러. 이게 추석이나 설날 때 한 번 하는데 난 아버지께서 워낙 그걸 좋아하셔가지고 내가 그냥 씨름의 룰까지 알고 있어. 관심도 없었는데 아니 아버지 집에 이 성묘나 제사 지내러 가면 하루 종일 그냥 그거만 계속 틀어놓으셔. 끝나게 되면 재방송을 틀어놓고 그거 아니면은 바둑 지겨워. 텔레비전 하나인데 아버지가 그냥 계속 그거만 내 사남일녀 중에 막내인데 아무도 얘기를 못해. 보시는구나. 바둑을 보다 보니까 내가 어느새 바둑을 알게 됐어. 아버지 때문에. 나 진짜 미치고 한장은 가서 며칠 동안 계속 그건 보고 있어봐. 사람 머리가 미친다. 미쳐 그냥. 근데 이 강호동이라는 사람이 농담이야 이건 예를 든 거예요. 저기 한 120kg 정도 될 걸 그 사람 체중이. 무거워. 1박 2일 영화를 찍는데 나랑 같은 버스를 탔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자. 근데 이 양반이 찍는다고 손잡이를 안 잡고 있다가 갑자기 버스가 급정거하네? 그래 나를 갖다가 이제 버팀목 삼아서 나한테 밀고 있단 말이야. 밀린단 말이야 이렇게. 다음날 똑같은 버스를 똑같은 속도로 가다가 똑같은 급브레이크 밟았는데 조그만 애기가 손잡이 안 잡고 있다가 날 밀었단 말이야. 누가 더 큰 힘으로 날 밀까? 왜? 그렇죠. 이 관성은 뭐랑 관계 있냐면 물체 자체의 질량과 관계가 있어요.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관성은 질량에 비례합니다. 어떠나 선생님 왜 무게라고 쓰면 틀리나요? 틀려요. 왜냐면 우주 공간에 가봐. 우주 공간에 가면은 중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무중력 상태가 되면 무게가 0이야. 거기서는. 하지만 물체를 싹 잡아당겨도 관성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즉 무게가 0이더라도 관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질량만 같다면. 그치요? 그래서 물리에서는 양을 표시할 때는 항상 질량으로 표시합니다. 알겠지? 중요한 거예요. 어딜 가도 변하지 않고요. 이 무게가 0이더라도 관성은 생깁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무게가 아닙니다. 질량에 비례하는 성질을 가져라.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으면은 조금 더 이제 어려운 거 한번 해볼까요? 어려운 거? 고난도니까. 이게 안 되면은 집에 가서 한번 흥미삼아 읽어보세요. 질량에 관한 얘기인데 어떤 애들이 선생님 그러면 질량이 다른 A, B, C가 있으면 같은 가속도가 생겼을 때 누가 더 많이 쏠려요? 야, 방금 배웠잖아. 질량이 비례한다. 그치? 같은 부피당 질량을 과학에서 뭐라고 불러요? 단위 부피당 질량값. 두 글자로. 밀로 시작하는 거 있어. 밀도라고 얘기합니다. 밀도. 그쵸? 밀도가 다른 세 가지 물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밀도가 큰 놈, 작은 놈이 있으면 누가 가장 질량이 크다. 같은 부피당. 밀도 큰 놈이겠지. 그래서 같은 힘을 받더라도 누가 제일 먼저 쏠려요? 밀도 큰 놈이 먼저 쏠립니다. 두 번째는 밀도 작은 놈은 밀려나. 오히려. 제일 작은 놈은 밀도가 제일 작은 놈은 오히려 밀도 큰 놈이 밀리니까 더 작은 거는 관성이 적게 작용해서 오히려 밀려나가 버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려워요? 자, 어렵게 잘 따라오세요. 자, 무슨 말이냐? 자, 만약에 버스 하나 그립니다. 따라서 두 번째 그림에 버스. 자, 버스 안에 손잡이. 그리고 세 번째 버스 안에 손잡이 보자. 버스 안에 손잡이가 있어. 그 다음에 공기가 있어. 그 다음에 고무풍선이 있어. 얘들아. 고무풍선. 손잡이. 세 가지 그려주세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는 버스가 힘을 받아가지고 이제 빨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놈들이 관성을 나타내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뭐 등속으로 움직일 때도 상관이 없어. 등속으로 움직일 때는 천천히 가는데 이놈들이 이제 가속도 운동을 해서 빨라진단 말이야.
이 앞에 쪽으로 이렇게 이 버스가 이제 아저씨가 운전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러면은 손잡이, 공기, 풍선 중에서 다 쏠리겠죠. 똑같이 쏠리진 않아. 질량이 달라서. 그치? 그래서 누가 우선적으로 오른쪽 힘을 받고 있으니까 반대로 이제 쏠릴 것인데 누가 제일 먼저 쏠릴까요? 당근 빠따로 질량 큰 손잡이입니다. 이해되는? 손잡이는 뒤로 쏠리게 돼 있어요.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뒤로 쏠린다. 이해돼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질량이 두 번째, 밀도가 두 번째가 되는, 얘들아, 풍선과 공기 중에서 풍선이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거든 지금? 그치? 밀도가 클까요? 작을까요? 공기보다 더 작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누가 쏠린다? 공기가 쏠려요. 그치? 그 다음에 풍선도 쏠리고 싶은데 공기 뒤로 쏠리니까 풍선은 어떻게 돼? 오히려 뒤로 쏠리지 못하고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얘도 뒤로 쏠리고 싶어. 근데 공기가 더 세게 쏠리니까 밀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놈들이 주변 여건에 따라서 이게 이 관성에 의해서 쏠리는 거는 항상 힘의 반대쪽으로 쏠리는 건 맞는데 보다 더 쏠리면서 크다면 안 쏠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밀려 나오면서. 하지만 원래는 쏠리는 성질이 더 작아서 밀려 나온 거지 뒤로 안 쏠린 건 아니에요. 공기의 쏠림이 더 크기 때문에 밀려 나온 겁니다. 뭐 재수 없으면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림 그릴 수 있어? 풍선은 어떻게? 앞에 쪽으로 쏠린다. 공기 때문에. 그래서 손잡이가 가장 쏠림이 크고 공기, 그 다음엔 풍선 순서가 돼서 얘도 뒤쪽으로 쏠린 건 맞는데 약하게 쏠려서 밀려 나온 겁니다. 이해되죠? 알겠지? 이 현상이 원래 영재고 문제들인데 아무튼 재밌어요. 이 내용들이 하나씩 이해하다 보면 관성은. 그래서 책에 생략된 게 많으니까 모르면 안 됩니다.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페이지 28쪽 보자. 우리 교재 28쪽 봅시다. 자, 1번 볼게요. 1번. 자, 힘과 교재 확인 먼저 좀 풀어드릴게요. 교재 1번 힘과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는요, 옳지 않은 건 X로 표하시오. 1번 한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을 알자임. 정확한 표현입니다. 모든 힘의 합력이 알자임 맞아요. 자, 2번 물체가 계속 정지해 있거나 등속 직선 운동을 계속하는 경우 물체에 작용한 알자힘은 0이다. 정지되어 있다. 등속 직선 운동이다. 이런 걸 두 글자로 평형. 알자힘이 0 맞습니다. 세 번째, 물체가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빨라지는 거 알아둬야 돼요. 자, 네 번째, 물체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속력이 느려진다. 알아야 됩니다. 5번, 물체가 같은 속력으로 계속 움직이기 위해서는 일정한 힘을 계속 받아야 아니에요.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려면 힘을 받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 운동 간성 때문에 일정하게 움직이려면 힘을 받으면 안 돼. X죠? 어렵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 2번. 한 물체에 오른쪽으로 10N, 20N의 두 힘이 각각 오른쪽으로 10과 20이 작용을 하면 알자 힘의 크기는 오른쪽으로 30N으로 적으면 됩니다. 알자 힘은 하나로만 표시가 돼요. 참고로 얘들아, 어떤 물체에 우리가 중력, 장력, 이렇게 뭐 수지 강력을 받더라도 그 물체의 알자 힘은 항상 하나밖에 나오질 않아요. 모든 걸 더하면 그 하나로만 표시가 돼. 그렇지? A 학생이 계산할 때는 뭐 다른 방향으로 얼마나 나 이게 아니야. 한 물체 조건 같은 문제를 학생들이 풀게 되면은 누가 풀어도 알자 힘은 하나로 같은 방향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빼놓지만 않고 더한다면. 알겠지? 물리에서는 그럼 선생님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세울 건데 어떻게 세우나요? 운동 방정식은 알자 힘으로 만들어지는 식인데 이 알자 힘을 누가 계산해도 같은 식으로 표현됩니다. 신기하게. 어려워요? 좀 이따 쉽게 해줄게요. 자, 아무튼 이런 걸 배울 거고. 자, 2번 오른쪽으로 30N. 3번 관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 된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정지해 있는 물체의 관성은 0이다. 아니에요. 정지해 있으면 질량이 있죠?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는 관성이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지돼 있어도 관성은 있고 운동 관성도 있어요. 질량이 필요합니다. 기억 X. 니은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는 맞는 말이고. 디귿 관성은 물체가 원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성질이다. 그렇죠? 정지 상태에서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정지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는 성질을 관성 맞습니다. 자, 이것도 4번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을 나타내는 것 중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 0인 것만. 알자 힘이 0을 골라볼 수 있을까? 뭐
정지되어 있거나 일정한 빠르기로 한쪽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 방향이 바뀌면 움직이는 방향의 수직으로 힘을 받고 있다는 얘기야. 아무튼 일정한 운동이거나 정지되어 있거나 그런 운동이에요. 평형은 기억. 정지를 유지 맞습니다. 니은 5m/s로 등속 직선 운동한다. 맞아요. 빠르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5m/s 속력으로 등속 원운동. 원운동은 방향이 변하고 있죠. 이런 힘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것은 X. 자, 5번. 그림과 같이 헐거워진 망치 자루로 손잡이를 바닥에 부딪히면 망치 머리가 자루에 단단히 박힌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0, 옳지 않은 건 X로 표하시오. 자, 망치가 자루가 벽에 딱 나서 힘을 받아서 멈췄는데 망치 머리 쇳덩어리가 움직이는 관성 때문에 쏙 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껴지게 됩니다. 몇 번 하면 탁탁탁 하면 껴지게 되죠. 자, 계속 망치 자루를 바닥에 부딪히면 자루는 갑자기 멈춘다. 맞습니다. 이 바닥에 닿아서 망치 머리가 계속 운동을 하는 관성 때문에 계속 끼어서 들어간다. 맞습니다. 망치 머리의 질량이 작을수록 더 단단히 박힌다. 아니에요. 질량이 작으면 관성이 작아서 잘 들어가진 않아. 여러 번 해야 돼. 오히려 질량 무거운 놈들이 그냥 빡하면 빡 하고 들어가. 관성이 크니까 질량이 커서. 6번 뉴턴의 운동 제1법칙에서 뉴턴의 운동 제1법칙 무슨 법칙이라고 불러요? 관성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자, 관성은 항상 어디로 우리가 관성을 언제 할 수 있다?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쏠리는 걸 통해서 관성을 알기가 쉽습니다. 이때 쏠리는 거는 항상 힘의 반대쪽일까? 운동의 반대쪽일까? 그렇죠. 물체 운동에 변하는 건 힘인데 물체는 운동의 변화를 싫어하는 유지하려는 성질이기 때문에 항상 힘의 반대로 쏠린다. 그런 성질을 관성이라고 부릅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정리 한번 해줄게. 운동의 뉴턴의 제 운동 1법칙 관성을 표시하는 거예요. 단지 책에는 없지만 관성은 항상 알짜 힘의 반대로 관성을 우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물체가 쏠렸다 그러면 제가 받은 힘의 방향은 어느 쪽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들은 계속 볼게요. 자, 그 다음에 6번의 기억. 알짜 힘이 0일 때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한다. 맞습니다. 전진하던 버스가 급정거하면 승객이 앞으로 넘어진다. 쏠린다. 맞습니다. 로켓이 이거는 3번 이것은 X 아직 안 배웠지만 X를 했어요. 페이지 29쪽 볼까요? 가속도와 알짜 힘과의 관계. 그래서 여기에 관한 문제들을 좀 공부할게요. 페이지 29쪽과 30쪽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봐서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학생들이 천재래도. 그래서 프린트로 넘어올 거예요. 자, 3쪽 좀 펴주세요. 지금 이 법칙은 이걸로 배워서는 몰라. 아무도 나도 몰라 무슨 내용인지. 페이지 3쪽 한번 펴보세요. 자, 운동의 제2법칙 설명해 드릴게요. 운동의 제2법칙 2번 운동의 제2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운동의 제1법칙은 이 관성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운동의 제2법칙, 관성의 법칙도 있고 알짜 힘이 0이 아니면 어떻게 되냐? 그렇죠. 알짜 힘이 2번 알짜 힘이 0이 아니면 물체는 가속도 운동한다. 이 법칙을 가속도의 법칙, 운동의 제2법칙이라고 불러요. 다시 물체는 알짜 힘이 0이면 평형 상태가 되는데 정지되어 있거나 등속으로 움직이고 알짜 힘이 0이 아니면 빨라지거나 느려지게 된다. 이때 가속도는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표시할 수 있는데요. 빨라지면은 플러스 가속도, 느려지면은 마이너스 가속도라고 적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물체 작용은 잠깐 보자. 이게 알짜 힘은 얘들아, 이거 알짜 힘은 모든 힘이 합력이야. 힘 빼먹으면 풀려요. 이 법칙은. 알짜 힘은 그 알짜 힘을 받는 물체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고 A는 가속도입니다. 가속도의 곱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거를 운동의 제2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물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법칙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왕중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물리 공식은 대부분 이걸로 유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FMA로. 그래서 여기까지만 배우면 우리 학생들이 뒤에 있는 책을 예습을 해도 돼. 이거 FMA 넣어보고 등가속도 운동 공식 넣어보고 거기서 나오는 거구나 식이고
내가 관심 있으면 외워지는 거고 아무튼 이게 등가속도 운동 공식 10과 F는 MA로 거의 모든 물리 공식이 유도가 됩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되게 물리가 쉬워지고 아직도 못 외우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 계속 조금 더 남들보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외워도 까먹긴 해. 고2 때가 되면 까먹고 다시 해야지 뭐. 하지만 이해하는 과정 정도는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이해하는 과정. 어떻게 공식 유도가 됐는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등가속도 운동 공식 10이었구나. 운동의 법칙이 있구나. 이 두 개만 정확히 알면은 물리는 쉽겠구나.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알짜인? 자, 아래쪽에 그림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얘네들은. 자, 페이 프린트 보세요. 아래쪽에 그림 보자. 자, 질량 2kg이 있어요. 그림 보세요. 2kg. 면이 있습니다. 자,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적어줄게요. 얘들아, 이 물체 중력 있지, 중력. 중력 적어보세요. 20N.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수지강력 있지, 적으세요. 수지강력. 이것도 20N 적어보세요. 두 개 더하면 0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가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준다. 그리고 왼쪽으로 6N의 힘을 준다. 이럴 때 R자임은 어떻게 되냐? 잠깐 보자. 이렇게 만든 식을 이제 운동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리에서 운동방정식. 그래서 한 물체당 하나의 운동방정식을 세울 수 있게 돼 있어요. 물리에서. 자, 그러면 오른쪽 10과 왼쪽 6 중에서 누가 더 커요? 10이 더 크죠? 이럴 때는 10 마이너스 아니다. 자, 이걸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 오른쪽으로 4가 되겠지. 4는 4N은 R자임은 4N. 그렇죠? 는 질량 얼마예요? 2지. 2kg 곱하기 가속도 A. 그래서 가속도는 2m/s 제곱인 걸 알 수 있게 되고 가속도가 2m/s 제곱이면은 1초 동안에 1m를 움직이게 되고 2초가 되면 4m, 3초가 되면 9m, 4초가 되면 16m를 움직이게 됩니다. 2분의 AT 제곱. 2분의 AT 제곱. 몰라? 등가속도 괜찮아. 몰라도 돼. 우리 요것만 알면 돼. A는 2. 알겠지? 두 번째. 근데 간혹 물리를 풀다 보면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 힘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F1, F2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쏠리는 방향이 왼쪽으로 쏠렸어. 그러면 오른쪽으로 더 크구나. 그럴 때는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F1에서 F2를 빼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연습 한번 해볼까? 2번. 이렇게 10이 있고 6이 있다. 그러면 10 마이너스 6은 이거 두 번씩을 다 적어가야 돼. 이거 적어봐. 다 적으세요. 프린트에. 꼭 빼놓지 말고. 무슨 말이냐면은 이 운동 방정식을 누가 적든 간에 질량 곱하기 가속도의 곱하는 똑같은데 왼쪽을 머리가 좋은 사람은 계산해서 한 번에 넣을 수도 있고 나는 아직 계산이 좀 약해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R자임을 어떻게 표시하냐에 따라서 다른 식으로 보이지만 같은 식이에요. 이 식은 원래. 그래서 한 물체에 누가 적어도 운동 방정식은 하나밖에 안 나와요. 오케이? 그러면 변수는 하나밖에 안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물체를 두 개 매달아 놨어. 그럼 운동 방정식을 몇 개 세울 수 있어요? 두 개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미지수, 가속도라든지 뭐 장력이라든지 뭐 질량 관계라든지 변수를 두 개를 찾을 수 있게 돼요. 식의 개수만큼 변수 찾을 수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연립시켜서 푸는 겁니다. 이걸 운동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자, 물체 하나당 운동 방정식은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알겠지? 물론 힘이 바뀌었으면 또 다른 운동 방정식 또 세울 수 있어요. 한 상황에서 항상 물체 하나당 운동 방정식은 하나밖에 만들어지지 않아. R자임은 누가 계산해도 한 가지거든. 알겠죠? 그래서 연습 한번 더 해볼까요 이제? 자, 아직은 중요한 게 봐. R자임을 적는 칸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우리는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어떤 값을 찾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자, 두 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자, 여기다가 질량 2kg이 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10N, 왼쪽으로 4N이다. 이거를 또 같은 방법으로 두 번 적어보세요. 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같은 방법으로 운동 방정식을 적어보세요.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잘했어요 얘들아. 간혹 가다가 우리가 이게 숫자가 질량인지 뭔지 모를 때가 많아. 숫자가 나오면. 그래서 당분간은 표시를 한번 해서 내가 이거는 뭐 어떤 질량을 넣은 건지 힘을 넣은 건지 구분하면서 식을 한번 세워보세요. 이게 수학이랑 다른 게 이 변수가 다른 의미를 가질 때가 있거든. 그래서 힘인지 질량인지를 숫자로 표시할 때에는 간혹 가다가 내가 적고서 뭘 구하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항상 이제 식을 세울 때 이동거리인지 미터인지 질량인지 킬로그램인지 힘인지 뉴턴인지 이렇게 구분하면서 지금 식을 한번 세워보세요. 알겠지? 처음에 그게 좀 어려워 물리가. 그것만 하면 쉬워요. 세 명 다 잘했습니다. 자 다음 단계 볼까요 이제? 만약에 얘들아 두 개가 붙어 있다 이놈들이 2kg, 3kg 이렇게 쪼시더니 2kg 그 다음에 3kg 붙어 있어. 쪼시더니 붙어 있어. 더 붙겠다. 더 떨어져. 여기에 일로 힘을 줘야 되지만 그냥 허공으로 이렇게 적어볼게. 10N 힘을 주었다. 이럴 때 운동 방지를 어떻게 세울 거냐? 한꺼번에 해서 5kg. 그렇지? 10N은 5kg 곱하기 A 이런 식으로 항상 운동 방정식을 적을 때 얘들아 가능하면 왼쪽은 힘을 적으세요. 오른쪽은 질량 곱하기 같은 곱을 적으세요. 그렇지? 그렇게 해서 A, B, C가 줄줄 나올 때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봐. 줄이 M인 물체가 있고 2M인 물체가 있고 예를 들어서 3M인 물체가 있는데 어떤 힘이 F를 줬어. 그래서 이 녀석이 얘를 잡아는 힘이 있거든. 예를 들어 F1 이걸 잡으면 F2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뭐 F3 이런 식으로 이렇게 힘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얘는 F1은 M 곱하기 A 붙어 움직이면 가속도가 똑같습니다. 얘네들은. 그렇죠? 얘는 F2는 2M 곱하기 A 원래 이게 F1이라는 힘이 있는데 그냥 어렵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얘는 F3는 3M 곱하기 A 이런 식으로 해서 왼쪽에 힘을 두고 오른쪽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를 하게 되면은 1번, 2번, 3번씩을 더해야 될 때가 있어.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이거 더하면 안 돼. 그래서 이거 같이 질량 곱하기 가속도 곱을 더해주고 힘을 더한다든지 이렇게 힘은 힘까지 더해야 되는 거지. 막 더하면 안 돼요. 식을 더할 때는. 그러니까 수학이랑 다른 얘기 좀 달라. 수학은 A, B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상관없어. 같으면 집다 더하고 빼면 되는데 물리는 그게 아니야. 오케이? 힘과 힘만 더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질량과 질량만 더할 수 있고 가속도나 가속도, 속도나 같은 것끼리 더하고 빼는 거지. 수학처럼 팁다 막 상수하면 무조건 다 계산이 똑같다는 게 아닙니다. 물리는. 알겠지? 그래서 가능하면 항상 왼쪽에 힘을 적어주세요. 물론 이항시키면 0이 되고 모두 다 더할 수는 있긴 있지만 계산 빠르게 힘끼리는 계산이 빠르거든. 이게 그래서 빨리 계산하기 위해서는 웬만하면 힘들은 항상 한쪽 편에 몰아서 식을 만들고 질량 곱하기 가속도 곱을 항상 이런 형태로 만들어. 뉴턴처럼 아저씨처럼 편해. 물리가 내가 순서 바꾸거나 하지 마. 이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복잡해. 물리가 항상 왼쪽은 힘 오른쪽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이고. 알겠죠? 연습이 자꾸 돼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속도의 법칙 또는 운동의 제2법칙이라고 부르는데요. 가속도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 뭐 가속도 이게 두 가지죠. 그치? 예. R자 힘하고 가속도는 비례하는 거고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합니다. 일정한 크기 힘을 줬는데 질량 크면 클수록 가속도는 작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교재 29쪽에 있는 내용은 별로 그런 내용이었고 넘어갑니다. 30쪽에 있는 거 있잖아. 질량 뭐 이런 거 R자인과 물체 운동 아직 몰라요. 책 내용이 어려워서. 자 31쪽 3법칙까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게 오늘 물리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헷갈리는 내용을 공부할 겁니다. 3법칙. 아마 다음 시간에 수업할 때 3법칙까지 다시 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학생들 3명 어떻게 자신 있어요? 3법칙? 3법칙은 어떤 식이나 크기로 표시가 되는 법칙이 아니야. 이게. 그래서 설명으로만 들을 수 있는 법칙이기 때문에 3법칙은 우리 학생들이 물리가 아닌가 착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학생이 물리는 막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 식으로. 이게 3법칙은 식으로 표시가 안 돼.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 운동의 제 3법칙. 운동의 제 3법칙. 지금 우리가 뭐 배우는 거 알고 있죠? 그치? 운동과 힘과의 관계를 배우고 있다. R자 힘이 0이면 관성 때문에 정지해 있거나 등속도 운동한다. R자 힘이 0이 아니면 물체는 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쵸? 그래서 뉴턴 아저씨가 물체 운동과 힘과의 관계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해놨어요. 이거 물어보면은 학생들이 내 칠판에 써놨거든? 근데 이해를 못해. 이걸 배우기 전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배웠단 말이야, 운동의 법칙을. 그치? 모든 물체의 운동을 힘과 관계 지어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운동의 법칙에서. 오케이? 뭐가 뭐로 구분할까요? 응? 모든 물체의 운동과 힘과의 관계, 운동의 법칙으로 모든 물체의 운동을 두 가지로만 구분해, 물리에서는. 뭐가 뭐로 구분할까요? 뭐가 뭐로? 어떤 애는 정지되어 있냐, 움직이냐. 이러고 있어, 배워놓고도. 지금 정지냐, 이게 중요하냐, 그게 지금? R자 힘이 없냐, 있냐로 구분하는 거지, 물리에서는. 오케이? 물리에서는 중요한 게 뭐야? R자 힘이 있냐, 없냐로 구분하는 거지. 그치? 어떤 애는 정지, 운동 관계없다니까, 물리에서는. 정지, 운동 관계없어. 평형이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평형이냐, 아니냐. 5m 버스를 일정히 쭉 가. 10m 버스를 쭉 가. 상관없어. 그냥 R자 힘이 0이야. 그치?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얘는 쓸 필요가 없다고. R자 힘이 0이라고. 그런데 빠르든 느리든 상관없어. 뭐만 중요하다? 가속도가 중요해. 5m/s로 가다가 5m/s 제의 가속도, 10m/s로 가다가 5m/s 제의 가속도 상관없어. 각도만 같다면 같은 힘을 받는 거야. 속도는 관계가 없어. 빠르기는. 오케이? 뭐가 중요해? 가속도. 가속도가 운동을 표현하는, 물체가 받는 R자 힘을 표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빠르기나 정지는 관계가 없다. 가속도만 알면 된다. 이 얘기지. 그치? 그거를 운동의 제1법칙과 2법칙. 그래서 R자 힘이 0이 되면은 R자 힘이 0이 되면은 질량이 0이 되진 않죠. 그렇죠? 가속도가 0이 되는데요. 가속도가 0인 거를 운동의 제1법칙. 왜 힘을 안 받는데? 옛날 사람들은 공 빵 차면은 가다가 저절로 느려져. 마찰력 때문에. 그래서 이 갈릴리 아저씨는 빗면에서 같은 높이로 올라가는데 평형이면 계속 같은 높이가 안 되니까 계속 갈 거야. 이런 성질을 관성이라 그래. 웃기고 있네, 씨. 타는 거 밀어봐, 수레 같은 거 가다가 저절로 멈춰, 씨. 장난치지 마. 구라치지 마, 씨. 없는 거 사람들 현혹하지 마. 그 당시에는 안 믿은 거지.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실험을 해요. 빗면 가지고. 이렇게.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힘과 운동과의 관계 중에서 관성이라는 게 있는 거 사실을 믿지 않고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물체는 가다가 저절로 정지한다는 개념을 경험상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물리학에서는 그게 아니라 물체는 관성이 있어요. 이게 누구나 있어. 질량 있는 애들은 조그만 분자부터 커다란 빌딩이나 자동차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물체한테 어떤 가속도 운동을 주려면 R자 힘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게 운동의 법칙이고, 세 번째, 운동의 제3법칙, 작용반작용의 법칙이에요. 되게 어렵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까? 그래서 프린트 우리 이제 4쪽, 일단 1쪽, 2쪽 넘어갔죠? 그 다음에 3쪽 넘어가고 4쪽으로 갈 때가 됐죠? 프린트 4쪽에. 아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이해시켜 드리려고. 자, 우리 페이지로는 교재 31쪽이에요. 31쪽입니다. 자, 거기서 책 내용부터 좀 봐드릴게요. 로켓이 가스를 내뿜으면 가스는 로켓을 밉니다. 발이 공을 치면 공은 발에 힘을 줍니다. 발로 벽을 치면 벽도 발한테 힘을 줍니다.
신발로 지면을 밀면 지면은 신발을 밀어줍니다. 자, 노로 물을 밀면 물은 노를 밀어줍니다. 지구가 인공위성 달을 잡아당기면 달도 지구를 잡아당깁니다. 자, 6개의 공통점 뭐가 있을까요? 예, 힘에는 방향이 있고 크기가 있어요. 힘에는 힘이라고 하는 거는 방향이 있고 힘이 있는데, 자, 여기 봐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프린트를 한번 봐주세요. 프린트. 자, 알게 글자부터 봅시다. 1번. 자, 힘은 쌍으로 생깁니다. 힘은 1번 뭐라고 넣어놨나 내가? 힘은 쌍으로 생깁니다. 자, A가 B를 예를 들어서 민다. 자, 여러분 얼음판 위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A가 있고 B가 있어요. A가 B를 밀었어. 이렇게 힘을 적을 때에는 지금부터 웬만하면 항상 주어와 목적어 순서대로 두 글자로 적어보세요. 자, A가 B를 미는 힘을 우리 한번 적어볼까요? 거기다가 이렇게 F, A, B 반드시 하세요. 이걸 안 하면 이제 3번 치기 어려워져. 귀찮아도 꼭 하세요. 이거는 주어가 A고 목적어가 B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힘은 쌍으로 생깁니다. 동시에 생겨요. 동시에 쌍으로. 힘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A가 B를 밀게 되면은, 얘들아 밑줄 한번 쳐볼까? A가 B를 그럼 영어식으로 적어볼게요. A가 주어일까요? B가 주어일까요? A가 주어지요. 주어. 서브젝트. 자, B는 목적어지요. 그치? 이렇게 주어와 목적어 순으로 적어보는 겁니다. 힘은 항상 어려우니까. 두 번째. 그러면은 쌍으로 생기는데 어떻게 생기냐면은 주어와 목적어가 뒤바뀌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 B가 A를 민다. 자, 이런 힘은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은, 얘들아 A가 B를 민다. 순서를 바꿔주면 뭐가 되겠어요? B가 A를 민다로 표시할 수 있겠죠. 이렇게 힘은 동시에 생깁니다. 항상. 그러니까 A가 B를 밀잖아. 이렇게 그러면 B도 A를 밀어주는데요. 자,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힘이라고 하는 거는, 얘들아 A가 B를 미는 힘은 A가 받는 힘이 아니야. B가 받는 힘이야. 이런 걸 작용점이 B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작용점. 목적어예요. 그래서 봐봐. A가 B를 미는 힘은 목적어에 작용점이 있어. B가 받는 힘이야. 그럼 A가 받는 힘은 뭐가 될까요? B가 A를 미는 힘은 A가 받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쌍으로 생기는 힘은 항상 목적어와 주어가 바뀌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가지겠어요? 이건 B가 받는 힘이고 이건 A가 받는 힘이고, 내가 얘한테 힘을 줬어? 얘한테 힘을 줘? 크기는 같아. 방향은 반대야. 하지만 서로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함정을 구할 수는 없어요. 자, 우리 2번 볼까요? 맞아? 좀 어렵죠? 2번. 뭐 배우는지 모르겠지 처음에는? 당연한 거 아니야? 자, 두 번째. 항상 쌍으로 생긴 힘은 크기가 같습니다. 크기가 같아. 그 다음에 방향은 반대예요. 하나가 오른쪽 방향이면 쌍으로 생긴 다른 하나는 반드시 왼쪽이어야 됩니다. 잡아당긴다고 쳐볼까? 잡아당긴다고 줄로? 아니 그냥 팔을 잡아당겼다 이렇게. 그럼 얘가 A고 B인데 B가 A를 잡아당기면 A도 B를 잡아당긴다. A도 B를 당긴다. 힘은 방향 봐봐. 이게 오른쪽 반대는 항상 반대쪽으로. 오른쪽이면 반대쪽으로. 이런 식으로 항상 방향은 반대. 크기는 같지만 방향은 반대입니다. 세 번째, 이 작용점이 다른 두 물체에 있어요. 그래서 작용점이 서로 항상 쌍으로 생기는 힘은 A가 B한테 힘을 주면 B가 받는 힘이 생기면 B도 A한테 힘을 주면 A가 받는 힘이 생기는데,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지만 작용점 자체가 다른 물체에 있어요. 작용점이 두 물체에 있습니다. A와 B에 있어요. 그럼 우리 이제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 요즘에 내가 이제 빵 랄라랄랄라, 자 뻑큐빵 또 빵. 철수가 5N의 힘으로 당기고 영희가 5N을 당겼어. 그때 영희 알짜임이 0이 돼가지고 정지돼 있어요. 근데 갑자기 빵이 찢어졌네? 쫙 하고 이렇게. 그러면 얘는 왼쪽으로 가속도 운동을 하고 오른쪽은 오른쪽으로 가속도 운동을 해요. 왜? 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작용점이라고 하는 거는 한 물체의 작용점이 있을 때 한 물체일 때만 더할 수 있는 힘이 되지, 다른 물체의 힘이 작용을 하면 이 힘들은 더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니? 이 쌍으로 생긴 힘은 작용점이 두 물체에 있기 때문에 더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 운동 방정식을 세울 때 선생님 그러면 오른쪽 왼쪽 같으니까 0 그러진 않아. 여기 아무 관계 없어. 이게 A가 있고 B가 있잖아. 그치? 얘가 얘한테 힘을 주면 얘한테 여기다 운동 방식을 따로 세워야 되는 거지. 그거를 동시에 놓고서 할 수는 없어요. 잠깐만. 자, 네 번째. 그래서 작용 반작용 또는 쌍으로 생기는 힘을 합력을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합력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 A가 B를 10N의 힘으로 밀었다고 쳐보자. 그럼 B도 A를 10N의 힘으로 밀었다고 쳐보자. 얼음판 위에서. 그럼 B는 이쪽으로 가고 A는 이쪽으로 갈 거란 말이야. 근데 더할 수 있다면 어떻게 돼요? 합력은 0이 돼버립니다. 그치? 그러면 정지되어 있는 물체는 관성 때문에 저절로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알짜이 0이 되니까. 그치? 내가 A를 갖다 이게 만약에 쌍으로 생긴 힘을 더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냐? 참 이게 좀 상상하기 어려운데 만약에 상상을 한다면 우주를 멸망해요. 만약에 요거 우박이 하나 떨어졌다고 쳐보자. 우리 학생들 우박 맞아본 적 있어요? 혹시 빗물이나 우박? 머리에? 항상 우산 쓰고 다니나? 그래서 우산 썼다고 쳐보자. 우박 하나 빗물이 떨어졌어 이렇게. 그치? 그럼 확대시켜볼까? 우산에 빗물. 그러면 이게 B야. 이게 우산이야. B가 우산을 때려. 그 툭 소리가 나. 우산도 B한테 힘을 줘. 빗물이 탁 이렇게 되는데 우산도 B한테 힘을 주는데 힘의 크기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힘은 쌍으로 생기니까. 그치? 이게 두 개 힘을 더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합력은 알짜 힘은 0이 돼버립니다. 그럼 물체는 관성 때문에 뚫고 들어가. 내 머리에 다 뚫고 들어가. 지면에 다 뚫고 들어가. 우주에 구멍이 나버려. 지금. 오케이? 하지만 선생님 그러면 빗방울을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잖아요. 그럼 빗방울도 지구를 같은 중력의 크기로 잡아당기겠지요? 그러겠지? 지구가 비를 잡아당기면 빗방울도 지구를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물체가 받는 힘을 중력 또는 무게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쌍으로 생긴 힘이 있어요. 그럼 물체도 지구를 잡아당기게 되는데 이게 작용점이 다른 데 있거든? 이걸 더할 수 있다면 물체는 정지 관성 때문에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정지되어 있는 모든 물체는 어떤 힘을 받아도 알짜 힘이 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영원히 움직일 수가 없게 되고 한번 움직이는 물체는 가다가 내가 멈추려고 어떤 힘을 주더라도 알짜 힘이 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관성 때문에 그냥 등속으로 뚫고 가버리기 때문에 현재 운동하는 물체는 쓸 수가 없게 되고 현재 정지되어 있는 물체는 움직일 수가 없게 되면서 우주는 멸망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일 안 생긴 거 알죠? 그렇지? 불가능합니다. 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우리 아들, 딸 데리고 이런 거 많이 놀거든? 얼른 하고서 올려주는 거? 우리 학생들도 애기 때 아버지가 많이 했을걸? 애기 때 이렇게? 재밌어 되게. 얘랑. 하지만 나중에 아들, 딸 나면은 이렇게 하잖아? 그럼 되게 좋아해. 까르르 막 그래. 근데 올라갔다가 내리잖아? 그럼 얘가 깍 웃어.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애가 얼굴이 하얗게 되더라고. 나 지금도 아들, 딸 너무 미안해 죽겠어. 애기 때. 나 몇 번 하니까 얼굴이 얘가 질려가지고 한 서너 번 하니까.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 애기가 요만해. 이 정도 높이 자체가 애한테는 아파트 2, 3층 높이야. 애기한테는. 2, 3층 높이에서 올려가지고 4층, 5층까지 줄 하나 없이 3층에서 5층까지 왔다 갔다 한다고 쳐봐 이게. 좀 살 떨리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무슨 짓을 했구나. 그래서 와이프가 설거지하고 밥할 때는 매일 애들하고 놀아주다가 심심해서 한번 해봤는데 막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주 그냥 높이까지 했다가 딱 했는데 애가 막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지고 왜 이러지? 생각해보니까 얘한테는 공포스럽겠더라고. 아무튼 내가 이런 장난을 좀 미안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애기가 공중에 올라갔단 말이야. 그러면 지구가 자 얘들아
힘을 항상 운동의 법칙을 이해하려면 이거 주어와 목적으로 표시해야 돼요. 당분간. 예. 무게는 지구가 아기를 잡아당 지아. 이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앞에는 주어, 뒤에는 목적어. 목적어에 작용점이 있다. 그치? 쌍으로 생긴다 그랬지? 바꿔보세요, 순서를. 누가 누구를 잡아당긴다? 아기가 지구를 잡아당긴다. 그치? 이걸 더할 수 있으면 어떻게 돼? 알짜 힘이 0. 등속도로 올라가. 벽에 부딪혀? 알짜 힘 0. 툭 뚫고 올라가. 천정에 부딪혀? 뚫고 올라가. 계속 가. 우주로 날아가는 거지. 그런 일 안 되는 거 알잖아. 그쵸? 쌍으로 생기는 힘은 더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정도 했는데도 이해 못하면 이제 골치 아파집니다. 쌍으로 생기는 힘은 더할 수가 없다는 걸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좀 어려워요. 이게 내가 생각해도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 31쪽 다시 지금 주어와 목적으로 다시 할 거예요. 항상 첫 번째 로켓이 가스를 얘들아 로켓이 가스를 밀어요. 자, 로켓이 가스를 미는 힘은 가스가 받는 힘이다. 로켓이 받는 힘이다. 자, 다시 보자. 복습. 로켓이 가스가 받는 힘이다. 로켓이 받는 힘이다. 얘가 여기 비가 받는 힘이잖아. 이거 이거 로켓이 가스가 받는 힘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가스 분자 한 개당 아래로 힘을 받는데 이런 가스들도 다시 자기들 분자당 가스가 로켓을 밉니다. 이해되니? 로켓이 받는 힘이다. 가스가 받는 힘이다. 그렇지. 그러면 로켓이 가스를 아래로 밀면은 가스는 로켓을 위로 밀어주는데 분자 한 개당 미는 힘으로 쭉 밀어주는 거죠. 로켓을. 이해되니? 그래서 쭉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두 번째 보자. 자, 공이랑 발이 있어. 여기 표시 한번 해볼까 이게? 누가 누구한테 주는 힘인지 보자. 발이 공한테 주는 힘이다. 공이 발한테 주는 힘이다. 그렇지. 발이 적어가세요. 발이 공한테.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누가 누구한테 힘을 준다. 쌍으로 생긴 힘. 그렇죠. 공이 발을 자기가 받는 반대 방향으로 발한테 힘을 주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벽이 있어. 벽. 이 발로 벽을 잠깐만. 여기 보자 이거. 힘이 쌍으로 생기는데 골치 아프다.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거든. 이거는 발이 벽을 미는 힘일까? 벽이 발을 미는 힘일까? 그렇지요. 벽이 받는 힘은 발이 벽을 미는 힘이고 발이 받는 힘은 벽이 발을. 물론 벽이 발을 밀진 않고 발이 벽을 밀기 때문에 벽이 발을 밀게 되는데 이제 힘은 쌍으로. 그렇죠? 이제 벽이 발이 안 밀었다면은 벽이 발을 안 밀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선생님 원인은 발이 벽을 밀기 때문에 이게 작용이고 반작용 아니야. 동시에 생기기 때문에 물론 원인은 발이긴 해. 그렇긴 하지만 구분하진 않아요. 대해서. 이거를 작용으로 한다면 반대쪽으로도 작용이 생기는 이걸 반작용이라고 부르고. 그렇죠? 나는 이걸 작용이라고 할 거거든. 동시에 생기니까. 그럼 이게 반작용이 됩니다. 의미가 없어요. 작용 반작용. 그치? 하지만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두 개의 힘을 뭐라고 부른다? 쌍으로 생기는 힘이라고 부릅니다. 쌍. 그쵸? 그래서 누가 작용이고 반작용인지를 묻질 않아요. 물리에서는. 오케이? 여기에 힘에 대한 쌍으로 생기는 힘은 누구냐가 중요한 거지. 이 작용 반작용에서. 알겠지? 그래서 순서상 A가 B를 밀어서 B가 A를 하지 마. 작용 반작용 의미가 없어. A가 B한테 주면 쌍으로 생긴 힘은 뭐냐? 그치? B가 A를.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쌍으로 생긴 힘. 자, 네 번째 그림 볼까요? 자, 발로 발끝으로 지면을 밉니다. 그려봐주시죠. 여기. 발로 지면을 밀었다. 이렇게. 자, 발로 지면을. 그러면은 지면도 발을 반대로 밀어준다. 이 힘으로 나가는 거다. 더 할 수 있으면 0이 돼서 영원히 움직일 수가 없다.
자, 우리 배에 관한 문과 배. 배는 어디 이제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에 노가 물을 밀어주면, 그렇죠? 여기다 표시 한번 해볼까? 물 분자 하나하나다 물이 노를 밀어주게 됩니다. 내가 노로 물을 밀면 물이 노를 밀어서 노가 붙어있는 배가 앞으로 나가는 거지. 그렇죠? 붙어있지 않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붙어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지구가 있죠. 지구가 있고 위에 이제 달이 돌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지구가 달을 당기면 여기 달도 지구를 당긴다. 이런 걸 쌍으로 생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쌍으로 생긴 힘은 항상 주어와 목적어가 바뀐 관계에 있는 걸 쌍으로 생긴 힘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한테 어려운 점은 물리에서 이 1, 2, 3법칙을 동시에 이제 우리가 아는 게 좀 어렵죠. 그 내용들이. 그래서 한번 설명할 테니까 좀 빠른 시간 동안 설명할 테니까 잘 보세요. 자, 프린트 4쪽에 오른쪽 그림 설명할 테니까 내가 이거를 2시간 동안 만들었어. 우리 학생들 보기에는 진짜 허접하죠? 네, 시간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 보완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술 먹고서 밤새 만들었어. 힘들어. 자, 여기에 탑자가 있어. 그 다음에 물체가 얽혀져 있어요. 그 다음에 지구가 있습니다. 세 친구의 관계야. 탑자와 지구.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물체가 받는 중력이 있거든. 정력 빼먹으면 안 돼, 얘들아. 운동의 법칙에서 R자 힘 빼먹으면. 다음 적어볼까? 지구가 물체를 당긴다. 이거를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라고 얘기합니다. A에 작용하는 중력. 자, 물체에 받는 중력. 그렇죠? 지구가 물체를 당긴다. 그 힘을 10N 아래쪽으로 적어봤어요. 그러면 쌍으로 생기는 힘이 생길 거거든. 그렇죠? 쌍으로 생기는 힘. 그러면 얘들아, 쌍으로 생기는 힘 뭐 하면 될까? 주목적으로 바꿔봐. 연습 많이 하세요. 물체도 지구를 잡아당기는데 위로 10N의 힘으로 잡아당깁니다. 이해되니?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같은 자경선으로 이렇게 여기다가 물체도 지구를 위로 잡아당긴다. 10N. 적을 수 있어요, 이렇게? 10N. 자, 이때 참고로 지구가 어떤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불러요. 중력. 그래서 문제를 풀 때에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은 쌍으로 생기는 힘이다. 이렇게 물으면 맞는 게 됩니다. 중력이라는 거는 항상 지구가 그 대상을 잡아당기는 힘을 중력, 그 크기는 무게라고 얘기하고요. 자, 두 번째 힘 볼까요? 얘는 중력을 받는데 R자 힘이 0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탑자가 위로 밀어주는 수직항력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물체 작용은 수직항력. 그래서 탑자가 물체를 위로 받쳐주는 힘. 여기다 적어볼래? 수직항력. 그러니까 이게 수직항력. 근데 수직항력의 반작용은 또 수직항력의 반작용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물체가 탑자를 아래로 내려누르는 힘이라고 표시하는데요. 이 힘의 크기도 10N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탑자가 물체를 위로 받쳐주면 여기에 물체도 탑자를 아래로 밀어줄 것이다. 그 힘의 크기는 10N이다. 그러니까 평형이 되겠죠. 이제 세 번째 볼까 이제 탑자의 작용하는 중력 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구가 탑자를 잡아당긴다. 그러면은 지구가 탑자를 잡아당긴 힘을 탑자에 작용하는 중력이라고 하는 거죠. 탑자. 그러니까 중력은 물체도 작용하고 탑자도 작용하는데 탑자에 작용하는 중력은 예를 들어서 50N. 아래쪽으로 50N. 그럼 힘은 쌍으로 생기죠. 그렇지? 탑자도 지구를 잡아당기게 됩니다. 쌍으로 생기는 힘은 탑자가 지구를 위쪽으로 50N 힘으로 당기죠. 그렇죠? 그래서 탑자에 대한 중력의 반작용 또는 탑자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은
같은 크기면서 방향은 반대가 된다. 그러면 탁자는 위에 껴있는 애가 아래로 밀어주는 힘과 지구가 잡은 힘이 있는데도 정지야, 정정. 평형이야, 평형. R자임이 0이에요. 그치? 지구가 얘를 위로 받쳐주면 이걸 이게 이 탁자가 받는 수직압력이라고 불러. 그래서 지구가 탁자를 위로 미는 힘, 수직압력. 그치? 여기저기 있어. 물체가 받는 수직압력은 여기서 얘 물체가 받는 힘이고 탁자가 받는 수직은 아래에서 물이 받쳐주는 수직압력이 있는 거예요. 다르죠? 그래서 지구가 탁자를 미는 수직압력의 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모르겠다. 자, 탁자가 지구를 아래로 미는 그 수직압력의 반작용. 탁자가 지구를 내려 누르는 힘이라고 부르죠. 내려 누르는 힘. 이거는 수직압력이라고 안 하고 탁자가 지구를 내려 누르는 힘. 이 물체가 10으로 누르고 지구가 50으로 당기니까 얘는 평형이 되려면 60N의 힘이 돼야 됩니다. 물체의 무게보다 얹어져 있는 녀석의 무게가 더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얘도 아래쪽으로 60N 되겠죠. 자, 정리 한번 해볼까 이제? 이 녀석들을 작용점의 위치를 한번 죽여볼게요. 작용점에. 자, 물체의 작용점이 있는 힘들을 골라보자. 자, 표시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자, 얘들아, 요거는 물체, 탁자, 지구를 생략했어요. 칸이 좁아서. 우리 학생들은 오른쪽에 지구까지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은 어디에 있는 힘이다? 저거 물체. 이 되나요? 작용점? 요거는 어디 있어요? 지구. 이렇게 지구. 이렇게. 얘는 물체. 여기. 탁자니까 탁자. 이 되나? 작용점. 작용점. 얘는 탁자. 요거는 지구. 지구. 요거는 탁자. 요거는 지구. 그래서 가장 위에 얹어져 있는 물체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과 그렇죠? 탁자가 물체를 위로 밀어주는 수직압력 요게 평형을 이룹니다. 적을 수 있어요? 10 평형? 요렇게? 자, 여기다 얘들아 탁자의 중요한 표시 한번 탁자 중요한 표시. 어려워요. 탁자는 물체가 탁자를 아래로 내려누르는 10N의 힘과 지구가 탁자를 잡아당기는 50N의 힘과 지구가 탁자를 위로 받쳐주는 60N의 힘이 평형을 이루게 돼요. 이해되니? 오케이? 선생님, 그러면은 물체를 잡아당기는 중력과 수직압력이 평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안 돼요. 평형이 될 수가 없어. 그치? 왜? 그러니까 다 평형이 되려면 R자임이 0이 돼야 돼, 이게. 그치? R자임이 0이 돼야 돼. 이걸 넣으면 R자임이 0이 안 돼. 이거 빼놓으면. 그래서 가운데 껴있는 탁자는 물체가 아래로 내려 누르는 힘과 지구가 탁자에 작용하는 중력과 수직압력 세 가지가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만 빠져도 평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돼요? 그리고 지구에 관한 평형을 여태까지 아직은 물어본 적이 없지만 혹시 모르니까 필기를 해가세요. 알겠지? 자, 다음 시간에 우리 학생들 일단 학교 시험 보시고 요거를 한 3번 정도 한번 자꾸 머릿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3번. 알겠지? 그러면 물리가 쉬워집니다. 제일 어려워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일단 우리 학생들 요번 주 숙제는 학교 시험 보시라고 숙제 많이 안 드립니다. 요거를 3번 정도만 읽어보세요. 프린트 1, 2, 3, 4쪽까지 3번 정도 읽어보세요. 알았지? 프린트 읽기 요 숙제입니다. 다음 주에 볼게요. 2주 후에 볼게요. 다음 주 휴강이에요.